와우, 반가워요. 오늘은 공짜로 완전 신상 인공지능 스피커 네이버 웨이브를 얻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거예요. 그렇죠, 제니? 그럼요, 제임스. 먼저 스마트폰에 네이버 클로버 앱을 다운받은 후 이렇게 외쳐보는 거예요. 셀리야, 팟빵에서 행복하십시오 틀어줘. 정선이 문천식의 행복하십시오입니다. 이제 네이버 클로버 앱에서도 팟빵을 들을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제임스. 이 재생 화면을 캡처해서 팟빵 페이스북 이벤트 게시물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신상 인공지능 스피커 네이버 웨이브를 드립니다. 잊지 마세요. 팟빵 페이스북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또 근황 물어보실 거예요? 네. 할 말이 없는데. 뭘 편집해요, 편집. 좀 근황 좀 묻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뭔가 맨날 보는 사이 튀다가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이랬습니다. 휴가는 어떻게 갔다 오셨나요? 뭐 아직 이렇게. 못 갔습니다. 네, 지금 여기부터 다 들어가면서 시작하는 걸로 할게요. 예, 저희들이 뭐 이렇게 그 거창하게 시작을 계속했었는데 오늘은 자연스러운 대화 잡담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한 거예요? 예, 질자판기. 오늘도 힘차게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예, 질자판기는 자팍다식하다고 자타가 공인하고 계시는 빡가드님 그리고 안녕하세요. 은쟁반 네, 같은 오랜만입니다. 목소리를 가지신 나비님. 안녕하세요. 이름 바꿔야 되는데. 그리고 덕이 넘치시는 흘러 넘치고 계신 덕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한 기자입니다. 더 좋은 이름으로 한번 개명하고 싶습니다. 또 바꿔요? 개명 많이 하잖아요. 네. 요즘 개명의 시대예요. 진짜 네. 정말 개명 많이 하더라고요. 음. 저희 뭐 주변 가족들도 그렇고 그리고 최순실도 개명. 그래서 뭐 개명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앞으로 발금이 열리는 시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어떻게 박가드님 잘 지내셨습니까? 네, 뭐 항상 올해 여름이 정말 더운 것 같아요. 네, 정말 더운 것. 지구 온난화에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우주의 여름철 끝이라는 것을 정말 실감하고 있어요. 진짜 덥긴 덥더라고요. 예. 뭐 더위 때문에 막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8월 달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자신이 없습니다. 나비님은 8월 달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걸로 오늘 벌써 걱정돼요. 계속 8월에 갇혀가지고 시간이 루핑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오늘 할 얘기. 끔찍합니다. 예, 오늘 다룰 이야기가 이제 두 가지 영화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시간 루핑에 대한 하루. 예. 하루라는 그 한국 영화죠? 네. A Day. A Day? 6월 달에 개봉했었죠. 그렇군요. 네. 예, 우리 나비님의 강력한 주장에 의해서 이거를 한번 주제로 삼아봤고요. 또 하나는 요즘 가장 핫한 그리고 뭐 엄청나게 많이 사람들이 즐기면서 보고 있는 그렇죠. 거미 인간. 거미 인간 맞죠? 네. 스파이더맨 홈커밍. 이 거미 인간이 집에 나타나다. 뭐 이런 건가? 예, 제멋대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예, 일부러 하루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빠밤. 이 영화가 진짜 재밌는데 흥행이 별로 안 돼가지고 다들 안 처음에는 흥행 엄청 할 보셨어요. 것처럼 네. 그러더라고요. 좀 약간 좀 연기가 좀 부족한 면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그랬는데 영화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적극 추천을 해서 다 보시라고 했습니다. 보고 네.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어떠셨어요? 재밌었습니다. 아주 뭐 오랜만에 보는 타임 루프 영화였어요. 네. 반복된다. 네. 타임 루프라는 말을 알고 계셨나요? 타임 루프요? 네. 이번에 알았죠. 깊이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타임 루프. 깊이 공부를 했어요? 네. 깨달음을 얻으셨던데. 그러면 말 나온 김에 타임 루프란 어떤 말로 우리말로 정의를 할 수 있죠? 타임 루프. 네. 아니 공부를 많이 했다고 했는데. 아니요. 이 공부는 네. 하루 박가드님이 그 아까 자료를 안 갖고 오셔가지고 그러긴 했지만 타임 루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어요. 뭐 저희들이 뭐 줄거리부터 하려고는 했지만 타임 루프 뭐 얘기가 나와서 자연스럽게 한번 타임 루프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루프라 하면 이게 어떤 반복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시간이 도는 거죠. 동일한 시간과 장소가 반복되는 이야기. 시간만 도는 게 아니구나. 네, 그렇죠. 시간이
그 반복되는 장소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하루라는 영화가 정확하게 타임루프에 해당하는 영화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어떤 시점이 되면 다시 리셋해서 뒤로 돌아간다. 네. 거기서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그렇죠. 타임루프 영화가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찾아보니까 최근에 개봉했던 7번째 내가 죽던 날. 이것도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여긴 주인공이 죽는데 계속 죽는 하루가 반복되는. 그래도 7번밖에 안 죽네. 그러게요. 7번째 왜 죽는지 깨달았나 봐요. 또 7수네요, 이것도. 특이하죠. 되게 보면은 7수에 많이 맞춰요. 그렇죠. 7에 큰 의미를 두려고 하죠. 10번 좀 지겹나 봐요. 어떤 의미를 두려고 하는 것보다는 직감적으로 사람이 느끼는 어떤 칠수 그게 있나 봐요. 럭키 세븐? 네, 그런 거겠죠. 그리고 뭐 제가 감명 깊게 봤던 사랑의 블랙홀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 이게 1993년 90년대 영화인데요. 그때 정말 재밌게 봤는데 저는 최근에 며칠 전에 2번째로 봤어요. 와, 근데 요즘 영화에 뭐 비할 바가 없이 정말 재밌었어요. 흐뭇하게 봤습니다. 흐뭇하게. 위해서 웃음 지으면서. 근데 내가 좋아하는 그렇죠.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 하루가 계속 돌면 재밌긴 하겠네요. 그것 때문에 돈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원치 않은데 이렇게 돌다 보니까 그 여자에 대한 마음이 생긴 거죠. 근데 이것이 뭐냐면은 보면 경칩절, 그 경칩절이 되는 그 날이 계속 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기예보를 하던 사람이 처음에는 성격이 참 뭐 이렇게 오기도 싫고 막 그랬었는데 점점 더 이제 중간에는 자살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죽음도 불사하고 여러 번 자살을 해요. 죽어도 그 하루는 또 도는구나. 그래 또 살죠. 또 살죠. 그렇죠. 딱 그 아침 6시가 되면 딱 깨나는 거예요. 또 그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과 장소 타임루프죠. 전형적인 타임루프인데 근데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궁극에는 우리가 영화 하루를 봐도 그 하루의 주인공이 이 2시간이라는 시간이 계속 반복되면서 뭔가 깨닫잖아요. 아, 이게 나중에 얘기할 건데. 그런 것처럼. 미리 얘기해 드릴게요. 스포가 굉장합니다. 네네. 어차피 극장에서 내렸으면 뭐 스포해도. 예. 네, 들으시고 보시면 더 재밌을 거예요. 하루도. 이 사랑의 블랙홀도 꼭 다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 주인공이 처음에는 좀 이기심이 있고 자만감도 있었는데 그런 어떤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경칩이 돼서 사랑도 깨닫고 그 사랑이요. 여기 그 주인공의 어떤 사랑 이야기만 담는 게 아니라 주변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웃이 다치는 걸 다시 이제 정확한 수치대로 해가지고 떨어지는 사람은 고쳐주고 살려주고 그 다음에 뭐 고장난 거 고쳐주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어떤 절대잖아요, 절대.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기까지 내가 보기엔 한 300번은 반복했던 것 같아요. 300번, 수백 번 반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초 단위로 시간을 인식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겠다. 그걸 아는 거죠. 그걸 딱 세요. 이렇게 10, 9, 8, 7, 6 그러면서 나무에서 떨어진다 딱 잡아요. 그 정도로 이제 정확해졌죠. 최근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미스 페레그린과 이상한 아이들의 집 이런 영화도 있었는데요. 거기도 이제 초능력을 가진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미스 페레그린이라는 인물이 있는 건데 그분이 이제 하루를 어떤 딱 공간을 설정을 해서 이렇게 시계를 돌려서 하루를 똑같이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늙지도 않고. 근데 거기 보면 거기도 그 하루 고정된 하루에 새가 이제 하늘에서 나무에서 떨어지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항상 그 시간대에 가서 그 새를 받아주거든요. 그게 계속 살려주는구나. 네, 그게 그 아이의 하루 일과인 거예요. 오늘 이 새를 살리는 게. 그것도 생각이 나네요. 이제 너무너무 잘 알아도 하루를 잘 알고 그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 알고 지금 안 받아도 다음에 또 반복되는 거 알아도 가서 받아주는 거구나. 네네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봤던 영화 중에서는 닥터 스트레인지. 예. 네. 멋지죠. 보셨죠? 근데 닥터 스트레인지는 그 중간에 한 번 그게 있잖아요. 반복되는 그게. 악당이 뭐였죠? 도르마무. 도르마무라는 그 괴물 악당이 나타났을 때 도르마무한테 계속 나타나잖아요. 죽고 나서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하면서 도르마부 내가 거래를 하러 왔다. 처음에는 우습게 알고 막 계속 죽이고. 네, 계속 죽이는데 거기도 아마 수백 번 죽인 것 같아요. 그러다 지쳐가지고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거래가 이제 성사되는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요. 야 정말 사실 그게 그 영화에서 굉장히 유치한 설정이라는 얘기도 많았어요. 그 우주의 악당이 지구를 파괴하러 왔는데 겨우 그 정도 딜에 넘어가느냐. 근데 이게 다시 생각해보면 어쨌든 바둑 두듯이 내 수가 뻔하고 저 사람 수가 뻔하면 붙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안 두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로의 수가 딱 까졌을 때 어차피 이게 협상이 안 되고 내가 질 거니까 돌아간 거죠. 제 생각엔 그건 협상이 아니고요. 협박이에요. 그 블랙홀 그 타임 루프 안에 갇혀서 지옥에 갇힌 거거든. 거기 영화에서는 몇 번 안 나오지만 실제는 뭐 그걸 받아들이고 지가 굴복하기까지는 수천 번 했을 수 있고 수백 번 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건 내가 아무래도 못 빠져나가는구나. 쟤를 계속 죽여도 계속 오는구나. 제가 너무 또라이인 거야. 못 빠져나가는 하루의 연속이다. 이것이 이제 영화 하루에도 보면은 지옥으로 나오잖아요. 그쵸. 지옥을 보여주겠다. 그죠? 그런 말을 하죠. 자기 딸이 2시간마다 계속 죽으니까 그걸 계속 보는 거예요. 얼마나 진짜 지옥 같은 날들을 계속 반복되는 거죠. 몇 초 차이로 막 그런 면에서는 정말 사랑의 블랙홀은 사랑이 싹트는 정말 이렇게 긍정적인 영화였어요. 이게 사랑의 블랙홀 파케였나요? 헷갈리는데. 네. 타임루프 하니까 굉장히 할 게 많네요. 근데 그 얘기는 있습니다. 그 사랑의 블랙홀에서요. 택시를 타고 가다가 주인공이 이렇게 물어요. 하루가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하루가 반복된다면. 택시기사가 묻는다고요? 택시기사가 답을 하죠. 택시기사한테 인과가 없을 거다. 인과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람이 원인에 살다 의한 보면 결과. 그렇죠. 원인에 의한 어떤 뭐 재판을 받든지 아니면 죽어서라도 이제 그 뒤에 원인과 결과 인과율이 있는데 이것이 하루에 닥치기에는 뭐 그런 결과가 없다. 원인과 결과. 근데 궁극에 이제 하루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뭔가 쌓여가지고 결과가 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그것도 어떤 에너지가 응집돼갖고 그 사람의 정성이 뭔가 이렇게 아니면 뭐 깨달음? 뭐 이런 걸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러게요. 왜 루프가 돌게 됐는지는 안 나오죠? 사랑의 블랙홀에. 그렇죠. 결국에는 뭐 악한 사람을 선한 사람을 바꾸는 인간 개조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궁극에 비슷하네요. 영화 하루 같은 경우도. 특별히 뭐 이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 구렁텅이에 빠지는 시간에 대한 영화들이 보면은 이제 우리가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되돌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건 반복이 없다. 뭐 이런 얘기처럼. 그러니까 그 어떤 아쉬움, 자기가 하지 못한 거에 어떤 그런 성취를 다시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 맞아요. 이미 그런 걸 다시 하고 싶어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되돌리고 그래서 거기에 가장 큰 포인트가 이제 죽음인 것 같아요. 죽음은 정말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내가 어제 실수한 물 엎지른 건 뭐 오늘 만회할 수 있는데 사랑한 사람이 죽으면 그건 절대 만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이다. 그래서 뭐 엎질러진 물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 한 번 이렇게 된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걸 한번 돌려봤을 때 우리가 뭔가를 좋은 쪽으로 이렇게 돌릴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류의 영화들의 공통점은 그건 같아. 이제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또는 어떤 죄를 뉘우친다든지 또는 깨달음을 얻었을 때 이제 그걸 빠져나올 수 있다. 이게 이제 사람이 뭔가를 느끼고 각성하고 이런 깨달음을 얻었을 때 일어나는 변화,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그 뭐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같은 거의 반복이거든요. 근데 그 반복을 통해서 결국 이제 그 새로운 상승 차원, 그러니까 어떤 의식의 차원이라든가 어떤 육체의 차원이 새롭게 바뀌는 건데 그걸 통해서 그 자기의 굴레를 벗어나는 거니까. 그러면서는 지금 하신 말씀이 상당히 깊은 의미가 좀 있지 않나. 제가 얘기해놓고 깊은 의미가 있었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주문을 읽는다는 건 이제 어떤 뭐 온만이 반매홈이다. 뭐 불교에서 뭐 죽을 때까지 읽는 게 있고, 태울주야말로 정말 이건 뭐 후천 5만 년을 읽을 거니까 훔치 태울천사원군 훔리치야도래 훔리암미사파 이런 짧은 글이 반복되는 게 무슨 뭐 큰 의미가 있냐? 그게 아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이제 간디인가요? 오슈가 얘기했나? 간디가 얘기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아니 시간이 왜 도냐? 시간은 직선으로 흘러가는 건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서 이제 수행법은 이제 그게 아니고 마치 네가 한번 자전거 페달을 굴러봐라. 돌죠 당연히. 돌죠. 근데 그 자전거는 어떻게 되지? 앞으로 나가죠. 근데 이런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런 순환 반복처럼 보이지만 그게 순환을 통해서 전진이 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깨달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는 거. 이런 어떤 수행의 원리에 이제 깊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뭐 상생방송을 잠깐 봤는데 거기 이제 구미에 계신 뭐 이고난 도생님의 그 체험이 있었어요. 하루에 3,000독씩 1년을 해보니까 그때부터 뭔가 열리기 시작하고 하루에 3,000독씩 1년? 소원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하루에 3,000도. 네, 뭐 해보셨죠, 다들? 네. 그거를 1년간.
네. 예, 못 아니, 해보셨군요. 예, 마치 이렇게 네. 자기는 다 해보고 꿇어라 뭐 이런 느낌으로. 이게 쌓이는 예, 뭐, 거에 의미가 있는 거죠. 네. 하루 매일 똑같은 일을. 앞부분에 이 영화 줄거리를 얘기 안 하고 한 것 같아서 이제 네. 뭐 타임루프도 또 더 할 얘기가 있겠지만 일단 줄거리 잠깐 얘기만 하면요. 네. 예, 살리려는 자와 죽이려는 자. 예, 이렇게 이제 어떤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려야 한다. 전쟁의 성자라고 불렸던 이렇게 유엔 소속의 어떤 김명민이 그 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약속장소로 오는데 딸도 죽고 교통사고 났는데 이렇게 여러 명이 죽어 있고 자기 딸이 죽어 있는데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비행기 내리기 전부터 시작을 해서 2시간에 딸 죽는 장면까지 해서 끝나면 또다시 되돌아가고 네. 또다시 되돌아가고 이걸 계속하면서 되는데 이 사고에서 자기 부인이 죽는 걸 똑같이 반복하는 남편이 아니 당신도 똑같이 반복되는 거냐 나만 도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당신 뭐냐 이렇게 하면서 둘이 서로 이제 자기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분투를 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네. 그래서 이제 뒤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결말 부분에서 이제 그런 이유가 밝혀지면서 이런 영화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타임루프를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사람들한테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결론은 뒷부분에 가면 결국은 이거에서 원한 맺힌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죠. 네. 일단 줄거리는 이렇게 얘기 드렸고요. 한번 하나하나 풀어볼 텐데 타임루프가 더 얘기할 게 있으시죠? 굉장히 많은 떡밥이라. 예, 제가 먼저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리면 일본의 3대 애니메이션이라고 불렀던 나루토 그리고 뭐 원피스, 네. 뭐 블리치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은 좀 이제 종료되고 해서 끝났지만 나루토가 그렇게 많은 어린 친구들이 봤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 눈의 동수를 가지고 이렇게 그 닌자수를 쓰는 게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최강의 닌자술 2개가 나와요. 하나는 이자나미와 이자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일본의 예, 신이죠. 일본의 신화에 창세 신화에 나오죠. 예. 그래서 뭐 일본의 어떤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다 뭐 땅이고 뭐고 다 만든 뭐 그런 신들로 나오는데 정말 악질 카부토라는 악인이 나오는데 뭐 끝까지 악행을 해서 뭐 세계를 전쟁 일으켜서 멸망시키려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걔를 제압하는데 단순한 제압이 아니고 환술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환술에. 근데 저는 굉장히 의미가 커요. 이걸 이제 그 내용 아시는 분들은 이거 되게 동감하실 거예요. 환술에 빠지게 해서 꼼짝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나는 눈만 안 보면 환술에 안 빠진다. 난 눈을 안 보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눈을 감고 싸우거든. 근데 그런데도 엄청 잘 써. 근데 이 이자나미라는 금수를 써요. 금수를. 우리 편 저기 좋은 편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우치야 형제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동수를 쓰니까 어떻게 되냐면 눈을 안 보고도 동작만으로 이렇게 한번 찌르고 다음에 때리고 방어하고 이런 걸 계속 루프되게 만들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환술에 빠져요. 계속 수백 번 반복하니까 그제서 이게 내가 빠졌구나라는 걸 알아요. 근데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이제 얘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이 뭐냐 했더니 너 스스로가 죄업을 뉘우치면 저절로 빠져나온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강력한 금술이고 이건 뭐 완벽한 이제 저희 닌자술인데 진짜 단순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죄만 뉘우치면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쉽나? 방법을 써요. 예. 근데 이걸 절대 뉘우치지 않죠. 그쵸. 수천 번 막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자기의 삶과 어렸을 때 뭐 이런 거 자기 한 맺혔던 게 다 떠오르고 그게 다 해소되면서 그때서야 이제 죄를 뉘우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술에서 빠져나와요. 근데 이 장면이 이제 나루토에서 엄청나게 이제 철학적이고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시간 루프를 만드는 닌술이었어요. 닌자술이었는데 아니 석자 하면서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재밌잖아요. 이 하루하고 네. 이게 딱 맞아 떨어져요. 지옥 같네요. 무간지옥. 네, 지옥이에요, 지옥. 네. 근데 스스로 지옥을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시간 영화들이 보면은 네. 우리가 결국 하루를 매일 살잖아요. 네. 물론 이제 여기하고 좀 다르게 그 루프는 아니지만은 근데 이 시간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해서 어느 종교라든가 어떤 세계관에서는 긍정을 하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정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부정하고 저 세계를 이제 긍정해서 저 세계를 가고자 하는 거.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시간 영화들 대부분이 보면 이 세계를 좀 이렇게 부정하고, 그러니까 부정을 처음에는 하죠. 하다가 이 세계가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중에 긍정을 하고서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의미를 찾고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영화인데, 근데 제가 보기엔 그 밑바닥에는 이 세계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계 아니면 저 세계, 그걸 우리가 도피안이라고 그러거든요. 도피안. 피안으로 이게 건너간다는 뜻인데,
근데 그러한 것이 이제 그 밑에 깔려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 세계를 긍정하는 것보다도 이 세계를 좀 이렇게 부정하고자 하는 거. 하지만 이 세계를 긍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거겠죠. 이번 생은 안 됐어. 글렀어.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 이번 생은 글렀어. 뭐 다음 생에는 좀 잘생기고 싶어. 뭐 뭐 그런 거죠. 예. 그 시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삶과 세상을 인식하는 눈이라서 그 세계관이죠. 사실은 시간과 세계관. 그게 참 동서양도 되게 다르잖아요. 예, 그렇죠. 그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 더 생각나서 소스코드라는 영화를 보고 저는 굉장히 소스코드.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게 이제 15분이 반복되는 거예요. 15분이. 근데 사실은 15분이 반복되는 게 사실은 시뮬레이션으로 가상 그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실제 있었던 사건, 그 기차하고 이제 도시가 기차가 이제 폭발해서 이제 테러를 하는데 그 기차 안에는 실제 이제 도시를 폭파하기 위한 이제 거의 핵폭탄보다 더 엄청난 이제 폭탄을 싣고 가는 범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범인을 잡아야 되는데 그때 기차에 탔던 사람 중에 죽은 사람의 뇌를 이제 가져다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15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내도록 계속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15분 동안 똑같이 현실 세계랑 똑같은 게 반복돼요. 근데 가서 힌트를 찾아내고 이제 되돌아오고 기자가 폭발하면 되돌아오고 폭발하면 되돌아오고 이러는데 나중에 이제 그렇게 범인까지 알아내요. 그리고 범인도 잡아요. 근데 끝날 줄 알았거든, 영화는. 근데 이제 그 15분 반복을 한 그 사람은 실제로는 이제 비행기 조종사였는데 큰 사고를 당해서 이제 거의 식물인간이고 뇌만 살아있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 범인 잡았으니까 얘는 이제 회용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써먹으려고 또 두거든.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인간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그걸 불쌍히 여겨 어떤 사람이 도와줘서 생명 그거를 유지장치를 끄게 해요. 그럼 걔 죽을 거 아니에요. 죽었는 줄 알았어. 분명히 죽잖아요. 그렇게 하면.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다 죽은 걸로 알았죠. 실제 현실에서는 죽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15분에 폭발하잖아요. 폭발하면 죽었는데 이제 범인 잡았으니까 폭발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이 멈췄어. 근데 한 몇 초 후에 다시 시간이 이어져. 그럼 이건 뭐냐면요. 뭐지? 이 현실 우주 이외에 15분짜리 시뮬레이션 우주가 계속되는 거예요. 새로 만들어진 거. 그렇죠. 새 우주가 생긴 거예요. 다중우주론 비슷한. 네, 맞아요. 다중우주론이 나오는데 그 우주는 이 우주는 막 여러 가지가 반복되고 있지만 저쪽 우주에는 그 사람이 거기서 살고 있고 똑같은 우주지만 약간 달라진 우주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어긋난 거네요. 예. 근데 이 달라진 우주는 인간이 선택에 의해서 특정한 선택을 하니까 그 우주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주까지 만들어냈네. 예, 인류 원리가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등장하기도 해요. 이 우주가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다른 우주로 이렇게 바뀌기도 한다. 전혀 다른 그 선택 하나로 인해서 이 우주와 저 우주가 생길 정도는 이제 저는 이제 현대 과학에서 얘기하는 이런 다중우주론이 사실은 알고 보면 진짜 인본주의 그 원리일 수가 있다. 인존 사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이론적인 배경도 어느 정도 깔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런 영화를 보게 되면. 사실 그게 다중우주가 실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론적으로는. 이론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제 더 들어간다기보다는 어떤 우리가 해석의 의미인 것 같아요. 진리적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예, 우리 박가디님 뭔가 망설이고 계십니다. 굉장히 엄청난 떡밥을 던지실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반복되는 하루 속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네? 예, 넘어가. 진도로 빨리 나가라는 얘기예요. 자, 타임루프는 굉장히 많이 얘기했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타임리프? 이건 뭐죠? 박가디님. 네? 타임리프는 또 뭐예요? 타임리프. 리프는 아시겠지만 이제 LEAP예요. 이거는 뭐 어떤 반복? 네, 타임리프는 시간을 뜻하는 타임과 되돌린다라고 하는 리플레이가 이제 합성된 말인데요. 근데 L과 R 다른데? L과 R 다르죠. 이게 뭐죠? 예. 잘못 쓴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건 아마 되돌린다는 의미는 맞는 것 같아요. 예, 되돌린다는 의미예요. 예. 그래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시간을 되돌려요.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현재를 바꾸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런 영화 많이 보시죠? 네. 이게 뭐 초능력하고 관계가 있겠네. 뭔가 이게 사건이 터졌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되돌리기 위해서 더 일정한 시간을 앞으로 가는 영화들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아주 저의 인생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있어요. 뭐예요? If Only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If Only? 보셨어요? 예. 네, 이게 들어봤죠? 여자친구가 죽어요. 여자친구가
그날 왕창 싸우고 죽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전날로 돌아간 거예요. 여자친구가 죽는 날로. 이게 하루랑 똑같죠. 오, 그러네요. 네. 하루랑 똑같죠. 그래서 네. 결국 여자친구를 살려요. 본인이 대신 죽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는 루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자친구가 산 채로 끝납니다. 영화가. 한 번이네. 한 번 도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대신 죽고 여자친구를 살려놓고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의 진정한 사랑을 깨달으면서 열심히 산다는 걸로 끝나거든요. 딱 한 번의 그 찬스가 있었는데 그걸 살려가지고 결국 살렸다는 얘기군요. 그 선택을 하는 그 기로가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영화 하루 같은 경우도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소스 코드 이게 하루를 보니까 소스 코드가 생각난다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있었어요? 예. 인터넷 찾아보니까 있던데 역시 그렇게 내가 소스 잘 봤어. 코드라든지 아니면 if only라든지 이런 것에 어떤 그런 것을 좀 많이 차용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뭐 강풀 만화가 강풀에 이제 타이밍에 굉장히 많은 걸 차용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타이밍 보면 끝없이 학교 그 옥상에서 떨어져 죽는데 그걸 살리려고 끝없이 시간 돌리고 3분밖에 못 돌리거든요. 돌려갖고 미친 듯이 뛰었는데 또 안 되고 미친 듯이 뛰었는데 또 하려고 그렇게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 사람은 수천 번 본 거예요. 계속 죽는 장면을 보는 거죠. 이제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막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저는 사람을 살린다는 거 그런 어떤 그런 메시지를 그렇게 강렬하게 던진 만화도 처음 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 타임 워프. 네. 워프? 네. 맞습니다. 타임 워프. 워프는 진짜 건너뛰는 거 아닌가? 그렇죠. 스타워즈 같은 데서 나오는 용어죠. 워프가 그게 아니고 워프한다. 외국인가? 네. 그래서 시간을 휘게 만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현재와 미래가 어떤 시점에 교차하는 중첩되는 거야? 네. 그래서 시그널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무전기로 그렇죠. 그래서 고안에 그것 때문에 이제 과거에 있는 사람과 현재 사람이 소통하기도 하고. 그럼 너의 이름은? 그렇죠. 바로. 저희들이 다뤘던 무스비로 연결된 그 너의 이름은 이제 대표적인 거네요. 3년의 시간차를 두고 서로 몸이 바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작하는 드라마 다시 만난 세계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거기에도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12년 전에 죽었던 남자애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는. 근데 그 남자애는 자기가 죽은 걸 모르고 뭐 이렇게 해서 에피소드가 벌어지는 그런 드라마도 있더라고요. 이게 타임오프입니다. 시간 관계에 대해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하고 있네요. 보니까. 끝으로 타임 슬립. 네, 타임 슬립. 미끄러지다라는 슬립의 형태를 알지듯이 이거는 실제 시간 여행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백투 더 퓨처 이런 거 있잖아요. 아예 거기로 가는 거구나. 그렇죠. 타임머신을 타고 슉 들어가서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펼치는 영화가 있죠. 그래서 뭐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이 이런 게 많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어바웃 타임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아버지로부터 이제 전수돼 내려오는 초능력이죠. 생각만 하면 내 삶의 어떤 장면으로 항상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초능력을 가진 남자가 나오는 영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되게 재밌게 봤는데 로스트 메모리즈라는 한국 영화 아세요? 보신 적 있으세요? 장동건이 나온 거. 그렇죠. 서울이 이제 일본의 제3도시가 되는 거죠. 네, 일제가 그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게 돼가지고 이제 자기 맘대로 역사를 다 바꾼 거예요. 그걸 이제 한국 독립군들이 알고 미래에서 2009년 아직도 일제가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바로 잡는 그런. 네, 저는 그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코드가 있다고 보는데 그게 뭐냐면 그 모든 사건의 시작은 안중근 의사가 이등방문을 죽이지 못한다면 여기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토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 살아있었다면 아마도 일본의 점령이 이제 완벽하게 진행돼서 서울이 진짜 일본의 제3도시가 다중 우주론으로 본다면은 이토가 살아있는 우주가 있을 것이고 이토가 죽은 지금 우리는 거기에 살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되나요? 근데 이제 다중 우주론도 결국은 넘나들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진짜 우주는 한 개밖에 없다. 왜냐하면 의미 없는 우주이기 때문에 죽은 우주다. 이렇게 이제 해석도 할 수 있죠. 지금 이게 쭉 타임 루프, 리프, 워프, 슬립 이런 영화들을 보니까 딱 생각나는 게 하나가 생겼어요. 갑자기 결국 이 영화들은 뭐냐면 그 주인공의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 시간을 돌리든지 아니면 시간이 반복되든지 어떻게든 그거에서 빠져나오면서 해결이 되고
또는 돌려서라도 해결이 되고 물론 뭐 영화라는 것이 다 그렇지만 근데 이런 것을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게 시간이라는 말 자체가 네. 어떤 간이 있잖아요. between 사이잖아요. 시와 시의 어떤 사이인데 이게 가장 큰 간격이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선천과 후천이라는 거거든요. 선천 5만 년, 후천 5만 년. 이 타임 between 사이에 뭐냐면은 그 우주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사건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개입을 해서 선천을 후천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이제 앞으로 얘기를 하시겠지만은 이런 천지공사 100년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뭐 영화로 보면 진짜 제일 멋진 영화를 나중에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우주 생각이 1년이라는 듭니다. 큰 영화네요. 그렇죠. 네. 아 멋지네요. 그런 말. 이게 뭐 우주 1년이라는 것도 하루의 연장이기 때문에 그 네. 이제 똑같이 생전 연장으로 돌아가는 네. 이제 그 틀 속에서 그 시간이 이제 긴 시간이냐 짧은 시간이냐 이런 그렇죠. 차이가 있는 거고. 예. 네. 실제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보실 때 시간을 이렇게 넘나드시잖아요. 하느님의 시간은 항상 현재에 가 있으니까 미래를 이제 보시면서 계획을 짜시고. 그러니까 실제 그 상제님 말씀에 뭐가 있냐면은 천하창생이 진멸지경에 이르렀는데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이 끝에만 몰두하니 어찌 애석지 아니하리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인류가 진멸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 죽게 생겼는 거라 거기에서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상제님께서 오셔서 그 시간 질서를 어떻게 보면 그 맞춰서 그런 어떤 천지공사를 보신 거죠. 그런 걸 보니까 실제로 이 하루라는 것도 결국에는 네.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 그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오버랩돼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참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오는 개벽과 그 미래 세상에 대해서 증산도 일꾼들의 큰 의미를 주는 또 뭐 엣지 오브 투마로우 같은 뭐 것도 나왔었죠. 이제 그것도 이제 하루 반복인데 사실은 전문화되는 거거든요. 이제 초전문화되는 아무것도 전쟁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이 수없이 사람을 살리려고 반복을 하면서 뭐 이렇게 무기뿐이 아니고 뭐 그 시간 예측 뭐 그리고 이제 외계인에 대해서 이제 거기도 뭐 외계인에 대한 것도 굉장히 재밌는 코드가 이제 알파와 오메가라는 외계인이 나오고 알파를 죽이면서 자기가 이제 그런 시간을 리셋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재미있게 이제 진행됐던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이제 우리 박가두님 얘기했던 상제님의 이제 시간 인식과 이제 그런 게 이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시간을 저울질하고 있는데 어찌 이렇게 먼저 이렇게 나서서 그렇게 하냐면서 신명들을 혼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시간을 저울질한다는 거. 이런 건 이제 도수라는 그 우주의 이제 시간 법칙, 우주 1년의 시간대에서 이제 적용되는 표현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우주의 시간표를 딱딱 정해놓고 그걸 저울질해가면서 이제 실제 인사에 그런 것들을 집행하고 계신 그런 모습이 에지 오브 투마로우를 보면 약간이나마 좀 느껴지는 거예요. 절대자의 어떤 시간인식 이런 게 약간이나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과거를 뭐 바꾼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네. 일단 이렇게 한번 루프나 이런 걸 얘기하다 보니까 이것도 한참 걸리네요. 이렇게 한번 전진을 해봐야 되긴 해야 되는데 좀 다른 걸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동서양 시간관을 좀 비교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네. 시간관을 좀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단어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게요. 이제 서양은 하루를 뭐라고 합니까? 데이. 데이라고 하잖아요. 낮을 뭐라 그래요? 데이죠. 밤은 나이트. 네. 데이 앤 나이트를 합해서 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재밌네. 그러니까 서양, 양적인 거네. 서양은 양 중심이라서 양이 그냥 하루가 돼버리는 거예요. 데이가 데이 앤 나이트가 음양 중에 데이가 양. 그렇죠. 우리는 하루라는 말이 따로 있고 낮과 밤이라는 말이 딱 정해져 있어서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이 딱 정해져 있거든. 음양 이렇게 되는데 그건 연구한 겁니까? 아니면 어디서 찾아보셨어요? 우리가 그런 단어들 많잖아요. 우리는 뭐 서랍을 하면은 서양에서는 드로어 당기는 걸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미닫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밀고 닫고라고 하는 미닫이 문. 그렇죠. 그렇네. 승강기, 엘리베이터가 뭐죠? 올라가는 거잖아요. 서양에서는 올라가는 건데 우리는 뭐냐면 승강. 원래 엘리베이터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엘리베이터 그렇죠. 그래요? 틀리면 어떡하지? 맞대요. 맞아요. 네. 자, 그런 걸 봤을 때 서양의 인식은 직선 어디 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고 돌아오는 게 동양은 음과 양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음양의 어떤 순환을
내포하고 있다. 그 언어 속에서도. 인식할 수 있는. 예, 좋네요, 그걸 아주. 좀 예. 생각이 그건 듭니다. 참 좋은 표현 같습니다. 음. 예. 아니 초반부터 이렇게 터뜨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마지막에 터뜨리시는데. 네. 인식하고 가시려고. 침묵하려고요. 예. 그래서 이제 동양의 시간관과 서양 시간관을 보통 얘기할 때 이제 직선과 네, 직선. 이제 뭐죠? 순환. 원이라고 네, 할까요? 원? 예, 곡선. 네. 그 직선 시간관 전에 다른 시간관이 또 있었다 하더라고요. 원형 시간관 맞나요? 예, 이걸 이제 그 원형 회기라고 하는 시간관인데 영원 회기죠, 영원 회기. 영원 회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 니체가 이제 그 어떤 시간관을 얘기할 때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건 그리스 때부터 이미 있었던 거고요. 옛날 사람들은 사실은 전 세계라고 볼 수 있지만은 다 순환적인 시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실제 체험하는 것 자체가 하루가 반복이 되고 1년이 반복되는 걸 봤기 때문에 네. 순환하는 걸로 이제 알고 있었는데 근데 요것이 이제 그 후대로 가면서 그 피타고라스라든가 그 후계자들 그리고 이제 스토아파, 심플라토라파 사람들이 이걸 약간 좀 다르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반복되는데 그전에는 하루가 반복되더라도 다른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 후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살아있는 인간은 미래의 주기에 다시 태어나도록 운명이 지어졌고 동일한 시간 사건이 몇 번이나 일어난다는 이런 영원 회기설로 이게 바뀌게 됩니다. 윤회 같은 걸로 가려다가 다시 또. 네,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삶을 계속 똑같은 사는 동일한 사건이 거구나.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타임 루프라고 하는 네. 개념이거든요, 이게. 진짜 그 네. 타임루프네요. 인생이 정해져. 그래서 이제 그 니체 같은 사람은 이제 이건 악마가 이제 그러니까 해요. 악마가 만약에 사람들로 하여금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삶을 사게 한 게 아니냐 이렇게 그럼 이게 지루하고 그리고 이게 괴로운 거죠. 가다 보면은 삶이 고다. 예, 삶이 고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전에 사람들은 어떤 삶이라고 하는 것이 네. 새로움의 어떤 연속이다. 그 어떤 틀은 있지만은 생각했지만 그 이후로 해서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된 어떤 지루함 그리고 어떤 그 반복되는 것도 기쁜 게 반복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이라는 게 먹고 노동도 살아야 해도 되고. 먹고 살아야 이렇게 이런 어떤 고의 바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면서 또 이제 동일 사건이 벌어진다고 하는 이게 네.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대에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오셔가지고 원죄를 풀기 위해서 대속을 하고 속죄를 하고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논리에 따르면은 다시 천지창조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이 또 다시 와야 되고. 예, 죄를 짓고 예수님이 오고 이게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리를 끊어야 돼.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직선적인 시간관을 어떻게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제 천지창조 이후로 아담 이브가 죄져서 사과값이 진짜 비싸죠. 너무 비싸 사과값이. 그 사과 하나 따먹었다고. 쫓겨나가지고. 그래서 쭉 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노아의 홍수와 이런 게 있고 쭉 가서 인간이 예수님 타락하고. 오셔서 아드님 와서 이제 고통 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서 뭔가 이렇게 좀 대속이 됐는데 그래도 안 되니까 네. 이제 정말로 이제 뭐 심판의 네. 날이 온다. 그리고 살아남은 믿음을 이제 얻은 사람만 이제 영원히 이제 이렇게 이제 천국으로 지속된다. 이런 이제 어떤 직선으로만 쭉 가는 뭐 무슨 어떤 뭐 그걸 다시 되돌릴 수도 없는 처음과 끝이 기회도 있죠. 없고 그리고 원죄는 그건 어떤 뭐 방법도 없는 거고 오직 뭐 믿어야 되는 거 믿음에 대한 기준도 좀 불분명하고 이런 식의 어떤 근데 이렇게 가면요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아 사람들이 이걸 이제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면 절대적으로 신앙을 하겠구나. 왜냐하면 다른 게 안 보이니까. 그렇죠. 예. 뭐 그런 점도 있긴 있어요 또. 예. 니체 같은 분도 했던 얘기 뭐냐면은 이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속에서 그래도 이거를 긍정을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약간 좀 악마에 그러니까 놀아나지 맞춰서 말자. 이 세상에 그냥 맞춰 살자. 네, 그렇죠. 이 속에서 긍정을 하고 여기서 조금씩 바꿔나가자 이렇게 바꿔나가면서 그러니까 이 여기서 자기 어떤 그 가능성을 발현해야 되지 않냐. 이제 사실 이게 초인 사상이거든요. 기존에는 그 이미 만들어진 세계 속에서 그거 속에서 이제 어쩔 수 살아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저 세상을 긍정하죠. 이 세상을 부정을 하고 저 세상을 긍정하는 이 세상에 대한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니체는 그게 아니다. 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그런 세계가 아니라 저 세상을 부정을 하는 게 니체는 저 세상을 허무하다. 저 세상이 허무한 거고 실제적으로 긍정적인 이 세상을 긍정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알듯이 어떤 그런 이 세상에 대한 완전한 긍정은 아니고 이렇게 영원 회기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어떤 긍정으로 제가 본 게 나가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긍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서양이라고 하는 어떤 시간관은 이게 원형 시간관, 이게 반복된다는 거죠. 계속 쳇바퀴처럼. 그리고 이제 기독교 시간관은 직선적인 시간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약간 예. 고대는 그냥 동그라미 시간관과 그렇죠. 예. 화살표 시간관이 있었다. 예. 뭐 지금의.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동양의 시간관이 순환 시간관이다 하면은 이 원형 시간관을 이렇게 같은 걸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전혀 다른 거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 얘기하셨는데 반복과 순환은 다르다. 네. 예. 순환은 전진하는 거예요. 네. 그 나선처럼 돌면서 이제 전진하는 거죠. 우리가 나사가 이렇게 드라이버를 딱 놓고 이렇게 드라이버 돌리면 얘가 그냥 돌기만 하냐 앞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빡 박히잖아요. 그 목표점을 향해서 간다. 이 차이가 있다. 그냥 돌고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나선형 시간관이라고 그러는데 순환적 선형 시간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순환하면서 선형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나선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속에 원형이 들어가 있어요. 원형이 들어가 있고 또 직선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형으로 돌면서 직선으로 나아가는 이제 미래로 이제 과거에서 미래로 나가는 이것이 이제 직선 방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성이라는 건 직선이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나가느냐 계속 어떤 순환 반복을 하면서 이렇게 나간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어떤 그 동양 서양의 이제 시각의 차이 네. 그리고 이 동과서라는 EBS 프로그램도 있고 한데 이제 숲을 보느냐 나무를 보느냐. 동양은 숲 전체를 보는 시야고 전체 그런 걸 이제 인식하려고 그랬고 서양은 부분을 보려고 하는데 이제 집중해서 잘 봤다. 그래서 실제 이 순환의 구도는 전체 모양인데 순환의 한 부분을 이렇게 딱 보면 직선처럼 보이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거기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나선 모양으로 동그라미를 보면 동그라미 한 그 특정 구역을 보면 직선처럼 쭉 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자세히 보고 이제 그거 안에서 어떻게 가치관을 창출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예. 동양은 그 전체를 보면서 이제 가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우린 지금은 인류 문명이 성숙하면서 가을 문명을 여는 때 있기 때문에 그 완성의 시간대에선 전체를 알아야 한다. 이제 큰 틀을 봐야 된다. 이런 걸 이제 또 얘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사실은 서양의 어떤 직선 시간관을 자기가 부정하고 싶지만은 다그로 지금 구성이 돼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빅뱅 우주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스타트가 있는 거거든요. 직선이라고 하는 스타트가 있고 끝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빅뱅 우주론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서양의 그 직선적 사과에서 사실 나온 거죠. 그러면 이제 순환적 시간관은 뭐냐면은 우리 우주가 지금 처음 생기고 그 전에 우주가 없었느냐라고 하는 문제로 들어가거든요. 순환적 시간. 그 전에도 있었고 지금 다시 열렸고 앞으로 또 다시 열리고 이걸 이제 맥동 우주관 또는 이제 진동 우주론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 우주론이 따로 있어요. 그걸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다 묻힌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이 빅뱅 우주론이 대표가 되고 나머지 우주론들은 다 이렇게 소수 의견을 해가지고 이제 묻히게 된 경우가 됐죠. 네, 그래서 뭐 전문 우주 그쪽에 박석재 박사님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우주론이 이제 존재하는 거다. 현대 우주론. 뭐 하나는 우리가 제일 많이 그것만 있다고 생각하는 빅뱅, 그러니까 BB가 있고 또 하나는 CC가 있다. CC는 사이클이면서 또 크리에이션일 거예요. 이렇게 새롭게 계속 순환하면서 이렇게 창조해 나가는 우주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보통 비비만 아는 거죠, 이제. 근데 정도사님께서는 전에 제가 이거 팟캐스트 할 때도 얘기했지만 우주의 시작과 끝을 얘기하는 빅뱅에서 빅크런치로 얘기하는 서양적인 시각으로는 이게 제대로 인식할 수가 없다. 그래서 빅뱅 이전에도 시간을 흐르고 앞으로도 영원히 흘러간다. 그래서 만약에 시작과 끝이 있다면 아무리 수십억 년 후에까지 이제 우주가 존속한다 하더라도 끝이 있는 우주는 어쨌든 어떤 가치 기준도 그때는 다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두 가지 시간관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직선 시간관은 일회용이다. 그러니까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사고가 현대인들에게 이렇게 주어지다 보니까 어떤 한 번 쓰고 이렇게 버린 인생, 한 번 쓰고 버리는 어떤 그런 일회용이 점점 넘쳐나고 어떤 그 경제도 그렇고 이게 지구도 어떻게 보면 내가 한번 후대에게 물려준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있는 지금 당장 쓰고 버리는 그런 게 이런 게 이제 생긴 게 아닌가. 그래서 순환적인 어떤 나선형 시간과는 이게 그 리사이클 새로 반복해서 사용한 재사용에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 사실 영혼에 대한 것도 그래요. 영혼에 대한 것도 이게 직선적으로는 한번 왔다 그냥 가는 이제 물론 이제 거기서 영혼 불면서 얘기하지만은 그렇게 인생을 이렇게 좀 한 번에 자기만의 거 그러니까 그 자손들하고의 어떤 유대감도 없고 혼자만의 인생을 살다가는 이런 것이 어떤 직선적인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순환적인 사상이 다시 이렇게 물론 이제 직선과 원형이 합쳐진 게 순환이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좀 아우를 수 있는 게 순환적 시간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증산도의 우주 일론은 이제 저희들이 앞에 그 팟캐스트에서도 많이 얘기 드렸고, 그래서 이제 이런 틀로 이제 인식을 해야지 제대로 보인다는 건데, 환단고기에 대한 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환단고기 시간론에서 뭐 언급할 내용이 좀 박하더님 혹시 이게 준비를 해보셨나요? 네, 환단고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무릇 천하의 만물이 개벽을 따라서 생존하고 진화를 따라서 존재하며 순환을 따라서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자를 보면 개벽이 존하고 그리고 진화이 재하며 그다음에 순환이 유하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존재와 그 있음이라고 하는 것이 개벽과 진화와 순환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은 순환을 얘기를 했잖아요. 순환적인 시간관을 얘기를 했는데, 단순히 순환만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순환을 하는데 그 마디, 시간과 시간의 그 마디에서는 개벽을 한다. 열개자, 열벽자, 이제 개천벽지 이런 말을 쓰죠. 천지가 개벽한다 이런 말을 쓰는데,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는 새로운 어떤 열리는 어떤 시작 포인트, 그것이 이제 시간의 마디마다 있다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생존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열린 시간대는 또 그렇죠. 진화를 한다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개벽을 해서 거기서부터 다시 진화를 해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환을 하고 개벽을 하고 그리고 진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환단고기의 우주관 속에도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중요한 게 이제 순환을 하는데 거기에 이치가 있다는 거잖아요.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 순환을 한다는 거고, 그게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꽃이 새싹이 나는 때가 있고, 그게 나면 그게 반드시 펴야 되고, 꽃이 피면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맺으면 반드시 쓰임이 있고, 그리고 다음에 다시 꽃이 새싹이 나고 꽃이 피게 되는데, 이게 바로 시간에는 어떤 때가 있다는 거잖아요. 사람도 살 때 충분히 잘 먹고 키가 쑥쑥 커야 되는 때가 있고, 내가 일을 열심히 하면서 돈을 벌고 성취를 해야 되는 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자녀를 기르면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때가 있고, 그 다 시간의 때가 있고, 그 때라는 것이 어떤 이치를 바탕으로 시간이 돌고 있다는 건데, 그리고 상제님께서는 생장 염장이라는 그걸로 밝혀주셨거든요. 사실 이게 최초로 밝혀주신 거고, 나는 낳고 그쵸. 기르고 그다음에 열매 맺고 이제 걷어들인다. 네, 걷어들여서 그리고 쉰다. 그래서 나는 생장 염장 사이를 쓰느니 이것이 곧 무위이환이라, 이게 자연스럽게 돌아간다. 이 네 가지가 쿵짝쿵짝해서 네 박자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전진해 나가는. 우주 절대자가 이 우주를 실제 이렇게 통치하고 돌리고 있는 시간의 구성 원리를 정말 간단하게 네 글자로 이제 얘기해 놓으신 것 같아요. 생장염장이라는 정말 간단하면서도 그러니까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예전에 증산도 처음 진리를 만나서 공부를 이제 한창 하고 있을 때 어떤 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꾸로 생각을 해보자. 네, 거꾸로 우리가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배우는 거 말고 거꾸로 어떻게 하냐면 당신이 하나님이고 당신이 우주를 만든다고 생각해봐라. 근데 그 우주는 한번 만들어 놓고 영원히 자기의 원리대로 그냥 돌아가야 돼. 왜냐하면 우주는 그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서양에서 얘기하는 식으로 뭐 그냥 뭐 창조 딱 해놓고 뭐 무슨 뭐 나중에 뭐 예수 보내고 뭐 이런 식이 아니고 우주 스스로가 자연하고 스스로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우주를 이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 우주를 만들려면 어떤 법칙으로 만들어야 되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건 생장염장밖에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된다는 거지 이제. 낳으면 당연히 길러야 되고요. 네? 그래서 기른 거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 열매 맺으면 그 사이클을 한번 쉬어서 다음 해를 또 준비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이 생장염장이라는 네 마디 정말 이제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두 개념으로 얘기하면 춘생, 추살. 봄에 낳고 가을에는 죽인다는 의미. 이런 게 정말 그때 그렇게 거꾸로 들으니까 이게 정말 크게 와닿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은 태어나서 그런 과정을 계속 겪기 때문에요. 네. 그거를 내재적으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아, 봄에는 이렇게 낳고 여름에는 기르고 성장하고 그리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는구나. 또는 뭐 낙엽이 떨어지는구나. 그다음에 그렇죠. 겨울이 되면 좀 쉬고 저 동물들도 겨울잠 자고 이걸 다 관찰해서 다 느낄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이치화해서 이 대우주가 큰 시간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는 그걸 유추해 볼 수 있는 그 여지는 있는 거죠. 아주 쉬운 거예요. 사실 너무 쉬워서 이제 그러니까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딱 들으면 아 그렇군요라고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자연하고 분리가 됐어요. 그 인식이
그러니까 사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자연 속의 한 일부분으로 자연의 어떤 그 대자연 속에 나도 자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연하고 따로 날 자꾸 생각하거든요. 인간은 다른 존재다라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그것 때문에 그 지금의 문명이 근대 문명이 열리긴 했지만은 이걸 통해 사람이 소외가 된 거죠. 이렇게 자연하고 분리가 되면서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 어떤 그런 그 순환, 그러니까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되겠지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영혼을 부정하는 건 사실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죽더라도 나의 어떤 본래 내 자아가 다시 이렇게 살아나가는 거거든요. 그 어떤 순환 속에서 그걸 다시 또 윤회를 하기도 하고. 근데 이것이 끊어지고 단지 한번 태어나 죽으면 끝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시작과 종말이 있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영혼이라는 것도 물론 이제 서양에서 말하는 영혼하고 우리가 좀 말하는 영혼이 좀 다른 게 서양에서는 과거부터 이렇게 영혼 불멸설을 믿었어요. 영혼은 언제나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라지도 않고. 예. 근데 상제님 말씀에는 그 돌을 잘 닦으면은 영혼이 굳게 뭉쳐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지만은 돌을 잘 닦지 않으면 연기가 사라진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게 영혼도 죽는다는 말씀을 사실 한 거고 그런 어떤 그 영혼 불면설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 영혼을 또 부정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관념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어떤 생각하는 관념이 거의 다가 서양에서 이렇게 얘기하던 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지. 우리가 교육이 서구화돼서. 근데 서양 사람들이 사실 찾고자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걸 찾고자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을 사실 우리 걸 찾고자 하는 건데 또 우리 거는 또 사실 잘 모르고 그러니까 내가 무신론자들 하면은 그 신의 관념은 사실 서양에 대한 신의 관념이거든요. 우리 동양의 관념이 아니라 그런 것도 있죠. 그 이제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 이제 사람들이 중요한 건데 모르는 게 영혼 불멸설 뭐 이런 건데 실제 이제 상제님 진리에서 증산도 진리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좀 공부하다 보면 신구 안에서 충격받는 부분이 신도 죽는다는 거. 그러니까 영혼도 해체될 수 있다는 거. 그 우리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이나 서양의 이제 그런 예언에 보면 죽은 자가 다시 한번 죽는 게 나오는 부분도 있고요. 그거는 뭐냐면 영혼이 해체되는 거거든, 실제로. 근데 타이탄의 분노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거기 보면 실제 이제 물론 거기서 이제 신들이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굉장히 허무하게 죽어요. 신들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 이제 그 하데스, 물론 이제 거기는 이제 극화에서 많이 꾸며진 얘기인데 하데스가 제우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들은 죽으면, 네. 저런 저승세계라도 갈 수 있지. 신들은 죽으면 그냥 먼지처럼 사라지지 않냐. 그게, 근데 그냥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가기에는 너무 엄청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혼도 죽는다는 거. 혼도 해체될 수 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어떤 선업을 쌓았느냐, 그리고 수행해서 얼마나 영혼이 이게 뭉쳐질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나중에 저희들이 뭐 이런 거 한번 다루겠지만, 최근에 뭐 서양의 심령과학에서는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이런 어떤 물질 분자 구조가 있지만, 영혼을 구성하는 분자 구조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래요. 근데 그게 해체되면 실제로 이제 영혼도 해체돼서 없어지는 거다. 이런 걸 얘기하는 책도 있었어요. 그런 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예, 아까 이제 개벽도 말씀을 하셨는데 개벽이라고 게 어떤 순환한다는 거, 어떤 직선을 흐른다는 거, 이게 아까 얘기했던 순환적인 어떤 직선 선형 시간관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그 순환하기 위해서는 실제 개벽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개지벽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이제 하루는 하나거든요. 하나에서 나온 말인데, 그러니까 하나가 실제 움직일 때는 줄로 음양 산대성으로 움직인다라는 얘기. 예, 그렇죠. 태극 하나가 태극이에요. 하나가. 근데 실제 우리가 이제 그 보면은 콩이 콩태자거든요. 이게 태극인데 그것이 딱 보면은 반으로 나눠지잖아요. 이렇게 하나가 음이고 하나 양이거든요. 이렇게 실제 하나 두 개 음양이 구성이 돼가지고 또 실제 그렇게 움직이고, 그러니까 밤과 낮으로 움직이는 하루인데. 이 밤낮이 열리는 그 경계를 우리가 개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양이 열리는 걸 개라고 그러고, 음이 열리는 걸 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음양 개벽인데, 요거를 음과 양의 대표격인 하늘과 땅이라서 천개지벽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개벽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게 다 개벽이에요. 우리가 눈을 감고 뜨는 거, 우리가 숨을 쉬는 거, 걷는 거, 모든 게, 그러니까 이것이 돼야만이 생명현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모든 어떤 변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하늘과 땅이 열린,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빅뱅처럼 우주가 열리는 사건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태초 개벽. 네, 그 태초 개벽이 있고, 지금의 이런 것처럼 선호천이 열리는 선호천 개벽이라 있는 거고, 그 더 작게 하루가 열리는 개벽이 있고, 모든 게 개벽인데, 근데 여기서 하나가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진화라는 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화가 이루어지는데. 이 개벽이라는 진화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 가지. 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가 말하는 이 일반적으로 우리 알고 있는 진화론에 의해서 점진적인 개벽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것은 양이라는 시간대 동안, 음이라는 시간대 동안에 그 시간 동안에 일어나는 개벽, 이것이 긴 시간을 가지고 일어나는 게
점적인 진화가 있는 거고 이 개하고 벽이라는 시간대 완전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종이 태어나요. 이때 네. 새로운 진짜 기회에서 진화라고 볼 수 있죠. 요것이 이제 그 개벽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종들이 더 이게 계단식으로. 그렇죠. 그것이 이제 단속 평행선이라고 하는 스티브 굴독이신가요? 제이 굴드. 제이 굴독. 그분이 얘기했던 게 바로 그거거든요. 단속 한마디 하셨네요. 평행선이라고. 아직 안 가셨어요? 하여튼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그것이 지금은 진화도 하나만 알고 있고 두 번째 걸 좀 아직은 사람들이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건데 사실 그렇게 두 가지를 또 같이 봐야지 이제 전체를 볼 수 있는 저는 굉장히 거죠. 좋은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주 1년이 12만 9,600년이라는 한 사이클마다 네. 우주는 우주 봄철에 지금과는 다른 그리고 예전과도 다른 새로운 형태의 인간을 낳는다. 그렇지만 물론 그렇다고 연속상상에서 끊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때에도 이제 선천에 5만 년을 흘러서 빙하기 이후로 이렇게 쭉 지나왔고 앞으로 이제 거대한 개벽, 가을 개벽을 앞두고 있어서 인류가 여기서 그 가을 개벽에 맞는 완성된 인간으로서 이제 폭발적인 진화를 해서 이제 진짜 그 후천 인간으로 제대로 태어날 수 있냐 아니면 이제 이 낙엽처럼 떨어져 사라질 것이냐 이런 게 있고 그리고 또 이 시간이 가을의 시간과 앞으로는 빙하기의 시간을 지나서 다음번 우주년에도 또 다른 이게 우리와 다른 형태의 또 인간이 또 이제 나올 수 있게 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주가 그 계속해서 인간 농사를 짓고 있다는 그 거대한 큰 틀을 인식을 해야지 진짜 하루를 찾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박가든님 혹시 그 하루에 벌어지고 있는 그 숨 쉬는 거와 이제 맥박과 이런 거는 혹시 그 얘기할 거리를 준비하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금의 어떤 시간관에서 서양에서 가장 큰 시간을 두자면은 보통 26,000년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26,000년까지 서양에서? 합니다. 근데 이제 증산도의 우주관은 129,600년이죠. 26,000년은 뭐예요? 26,000년은 그게 뭐라고 그러죠? 세차 운동 중인데 예, 세차 운동 25,400년이 세차 운동 정확하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수치를 얘기하자면은 25,920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지축 그렇죠. 네네네. 사람의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호흡과 맥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서양에서는 보통 이제 호흡이 양의 그쪽이니까 이제 호흡을 얘기를 하죠. 근데 호흡만을 얘기를 하자면 보통 이렇게 숨 쉬는 거 보면 1분에 몇 번 정도 쉬나요? 손 한번 내밀어 보실까요? 이렇게 항상. 네. 그 18번입니다. 18번. 18번에다가 1분이니까 거기다 60 곱하기 24시간을 곱하면은 25,92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재밌네요. 네네,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맥박을 보면, 맥박은 몇 번 뛰냐면은 보통 이제 동양의학에서 72번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72, 평균이죠, 평균. 그렇죠. 72 곱하기 60 곱하기 24를 하면은 103,68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요. 그거 다 외우셨어요. 빨리 계산한 것 같아요. 계산해봤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합하면은 호흡과 맥박수 하루에 호흡과 맥박수를 합하면 129,60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1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 1년대로 이렇게 사는 거죠, 하루도. 작은 주기, 큰 주기는 작은 주기를 반복하고, 그렇죠. 작은 주기 속에 또 큰 주기가 들어있고. 근데 우리는 이제 그 호흡과 맥박을 얘기를 하지만, 이제 서양에서는 가장 큰 숫자가 뭐냐면, 호흡수라는 거예요. 25,920. 그래서 지금도 뭐 세차 주기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이게 아마 이제 호흡이 눈에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양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맥박은 이게 대봐야 알거든, 이렇게. 안에서 뛰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네네. 음으로 볼 수 있고, 그죠? 네네.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좀 이렇게 하나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지. 그럼 이제 빠져나갈 걸 얘기를 합니다. 맥박이 어떻게 72냐 정확하게. 호흡에. 평균치는 이건 뭐 동의보감이나 이런 데도 다 나오는 거라서요. 그렇죠. 이제 그런 데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게 서양에서도요. 72로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래요? 옛날에 다 조사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서양에서도 옛날에 이 디바인 이어라 해가지고 이제 신성한 헤라에서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리스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거 이거 우주에 이 정도까지는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게 직선적인 시간관이라 이런 거가 나오면서 이것이 사라진 거예요. 이게 그리고 동양에서도 사실 그것이 있었고 이제 그거를 정확히 밝혀내면 송환절 선생이 밝혀내는데 이제 송환 선생이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원해운설법을 얘기하면서 이게 송환절 선생께서 그러면서 원해운설법이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유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처음에 장식하는 얘기가 그거부터 시작을 해요. 동양에서는 이제 그것이 그 뭐 민요 우리가 말하는 판소리 이런 데도 막 들어가고 다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동양에도 불행하게 서양의 시간관이 들어오면서 우리도 그걸 이제 잃어버린 거예요. 그거를. 그렇죠. 네. 실제로 소강자 선생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 요임금 즉위년을 설정을 하신 분이 그분이거든요. 그 요임금 즉위년이 딱 나오니까 요임금 즉위의 25년 후에 그 단군 왕검이 이제 즉위를 하거든요. 그게 BC 2333년이에요. 그러니까 2333년이 소강자 선생의 그 계산법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역사 그것도 정확하게 맞춰졌던 거거든요. 네, 아무튼 소강절 선생님도 이제 물론 이제 그 이런 동양 철학의 수많은 성현과 그 철학하시는 분들도 전부 사실 상제님의 명으로 이 세상에 와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받아내리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뭐 독자적으로 이렇게 개발해낸 게 아니거든요. 아름은 사실은 강절의 소식이 있다라고 하는 그 상제님께서 인정해주신 이 모든 게 이제 사실은 이제 천부경으로부터 출발하는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이제 깨끗하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하루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알아봤어요. 근데 하루가 또 이제 뭐와 연결이 되냐면 이런 시간도 있지만 이 영화의 큰 주제인 원한의 문제 그리고 왜 타임 루프를 하게 돼 누가 시간을 돌렸나 이런 거랑 또 연결이 되거든요. 이게 사실 이 영화의 최대 스포죠. 그죠? 본격 스포. 네. 근데 이제 뭐 여기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 영화를 처음 해서 중반까지 볼 때까지 나비님이 얘기했을 때, 아이 뭐 그래 뭐 이 정도면 볼만하네. 연기는 참 왜 저렇게 했을까? 저 사람도 연기 잘하는 사람들인데 하면서 조금 실망을 해 가고 있었어요. 근데 한 중반 이후 지나면서 이게 설정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하루의 등장으로 저는 좀 와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을 이 하루라는 이게 2시간이 계속 리셋되는 곳에 갇힌 사람이 여기서는 3사람이죠. 네. 예. 한 명은 김병민, 그 은정이의 아빠, 그리고 변요한? 네. 예, 자기 부인이 임신한 부인이 죽는 그런 설정. 그 둘은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범인이 택시 운전사로 나오는 그 사람이죠. 유재명. 예, 유재명. 예. 그래서 이 두 사람한테 엄청난 원한을 갖고 있었어요. 네. 예. 근데 셋 다 이게 시간이 돌고 있는데 셋 다 사실은 모르더라고. 나는 그 택시 운전사가 돌린 줄 알았어. 무슨 초능력을 발휘해서 돌린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 도는지 잘 모르죠. 예, 이건 나비님이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핵심 줄거리네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둘 다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 그 사고가 난 줄 알았잖아요. 교통사고가 난 줄 알아서 그 빨리도 달려보고 그 모든 설정을 바꿔보면서 김병민하고 변요한이 딸과 아내를 살리려고 노력을 해보는데 영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좀 이게 사고가 아니고 살인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강식, 유재명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본인의 이제 과거를 복귀하기 시작하죠. 내가 이 사람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 사람이 왜 그런 원한을 가지고 죽이려고 했는지 알게 되면서 결국 전말이 이제 밝혀지게 되는 건데요. 그 완전 스포인데 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그럼요. 이게 핵심이에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제 변요한이 구급차 운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구급차를 이제 그 구조요원, 구조요원으로 이제 사람을 데려다주는 일을 하는데 빗길에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식, 유재명하고 아들 하루가 타고 있는 차를 사고가 나게 하죠. 실제 접촉은 없었지만 원인을 제공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강식과 아들 하루가 병원에 실려가게 되는데 둘 다 의식이 없었어요. 사실은 거의 이제 식물인간 상태로 빠져있는 상태였고 그 병원에 준영이 일을 하고 있었죠. 큰 대학병원의 의사였고 근데 딸 은정이가 심장병이 어려서부터 있어서 이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딸도 이제 곧 죽을 위기를 맺으면서 심장 이식이었나요? 네, 심장.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죠. 근데 그런 와중에 하루가 들어온 거예요. 나이대도 맞고 검사를 해보니까 이식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여기서 하루는 아이의 이름입니다. 네. 강식의 아들 하루라는 아이가 있었죠. 그래서 강식이 의식이 없는데도 수술동에서의 이제 임의대로 도장을 찍고 하루의 심장을 빼서 이제 딸을 살리게 되죠. 정말 미안하다고 하면서 나도 어쩔 수 없다. 어차피 죽을 아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루가. 그래서 준영이 그렇게 수술을 해서 딸 은정이는 살렸는데 강식이 살아난 거예요. 죽지 않고. 근데 눈을 떠보니까 내 자식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떻게 부모라면 제정신으로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힘들게 한 3년간 하다가 이제 결심을 한 거죠. 내가 내
아들을 죽게 한 사람들에게 복수를 해야겠다. 그래서 아주 계획적으로 민철의 아내인 미경과 이제 은정이를 하루에 죽을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강식이 택시 운전을 하는데, 그래서 택시에 태워가지고 은정이를 쳐버리죠. 근데 하루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강식도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래서 중간에 막 고민하는, 힘들어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근데도 멈추지 못하고 계속 죽이려고 해요. 저는 이게 되게 강식의 원한을 잘 준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을 죽이는 게 굉장히 힘들지만 그래도 얘를 죽여야 될 정도로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걸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극중 교훈이라고 박씨님이 써두셨더라고요. 가족의 전화는 꼭 받도록 하자. 도로를 건널 때는 헤드폰을 쓰지 말자. 근데 사실 이게 아니에요. 전화를 받아도 헤드폰을 안 써도 얘네는 죽었어요. 근데 이 둘은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헤드폰 쓰고 다니는 애들이 있나? 많죠. 무슨 얘기예요 지금?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그렇죠. 이어폰 끼고 다니죠. 똑같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셋 다 몰랐는데 네. 이 셋의 어떤 구조냐? 두 사람의 내 아들이 죽었으니까 니네도 네 가족 죽어봐라. 니네도 그 지옥 속에 살아봐라 하고 죽이고 있는데, 셋 다 왜 이게 돌고 있는지는 사실 모르면서 서로 길을 쓰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정말로 이제 이렇게 과연 원한을 해소하고 용서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용서가 이루어지는데 그거를 용서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보니까 아무래도 죽은 아들인 하루가 이것을 원한을 풀고 같이 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아닌가라고 유추를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만들어주고 근데 있죠. 그렇게 보면은 그 죽은 어린 아이의 마음이 대단하죠. 굉장히 모든 사람들의 그걸 다 해소할 수 있는 그걸 준 거잖아요. 대단하다. 근데 현실에선 절대 없을 얘기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근데 또 특이한 설정은 자기 아들의 심장이 저 딸 은정이한테 있다는 거. 이것도 이제 컸겠죠. 왜냐하면 은정이는 원수의 딸이기도 하면서 자기 아들이 일부이기도 하다. 이렇게 느낀 거죠, 이제. 네. 그래서 아마 용서할 수 있는 계기가 됐지, 실제로는 어려웠을 거예요. 사실 이게 하루가 돌게 했다는 것도 사실 추측이에요. 감독이 의도한 거긴 하지만 김병민이 네 자식이 너 살라고 이걸 하루를 돌린 거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되는데, 전 더 생각해보면 사실 은정이 엄마가 없잖아요. 은정이 엄마가 은정이를 살리기 위해서 돌렸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설정이 네. 나오겠네. 사실 그건 모르는 거죠. 미경이 엄마가. 상제님 진리에 보면 이제 인간들은 혼자 사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도 없는 수십 대 수백 대의 조상 선영신들이 자손을 위해서 천상에서 발로 뛰고 뭐 빌고 기도하고 뭐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다. 수백 대의 인간 역사가 내려오면서 죄를 지은 조상들도 많을 거고, 살인한 거나 뭐 여러 가지 전쟁에서 뭐 이런 원한 맺힌 그렇게 당했던 신들의 조상들이나 직접 당사자들이 당대의 복수를 못할 경우 그 밑으로 해서 자식들에게 복수를 하게 된다.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척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다른 종교에서는 제대로 설명을 못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의 이 아이의 하루의 아이의 아버지가 죽었다라고 하면 사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척신이 됐어. 그래서 보복을 하려고 해. 그 보복을 하려면 자손에게 보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자손에게 보복을 하는 그 모습이 사실은 우리 어떤 진리적으로 봤을 때는 명확히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네네. 뭐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역사가 수밖에 사실 없죠. 그렇게 전개가 됐고. 그렇죠. 네네. 역지사지. 그거를 이렇게 시간을 좁혀서 보여준 거예요, 지금. 죽지만 않았을 뿐이지. 죽어서도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다. 그렇죠. 이 우주에 이렇게 참 그 피눈물이 이렇게 흘러내린다. 그렇죠. 이런 그 거죠. 원한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상제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의 원한이 능히 천지 기운을 막느니라라고 하는 말씀과 일화가 있거든요. 말씀 잘 골랐네요. 네. 이게 이거 영화예요, 영화. 그렇죠. 이 영화에서는 뭐냐면 이 타임루프가 돌게 된 것도 결국엔 한 사람의 원한. 네, 너무 좋은. 그렇죠. 한 사람의 원한이 두 번째 터트리시네. 어떻게 시간이 가는 걸 막은 거예요. 천지 기운을 막은 거죠. 이거와 이제 뭐 같이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런 해석 너무 좋네요. 실제로 상제님께서
49일을 한도수로 이제 동남풍을 불리고 계셨어요. 공사를. 예, 동남풍을 계셨죠. 불리시는 그런 공사를 보고 계셨는데 이제 그때 먼 곳에서 한 여인이 찾아와서 자식의 병을 고쳐주십사 하고 막 애걸을 하는 거예요. 상제님께서 공사에 전심하고 계심으로 그 주변에 있었던 김병욱이 상제님께 아뢰지를 못하고 이제 돌려보냅니다. 근데 그 여인이 한을 품고 돌아가니까 갑자기 동남풍이 그쳤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거든요.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예,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이 공사를 하는데 한 사람이 원하는 품이니까 그것마저 한 사람이 이렇게 원하는 품으로 해서 하나님의 공사마저도 멈출 수 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급히 그 여인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공사에 전심하심으로 인해서 미처 대답치 못한 사실을 말하며 안심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씀이죠. 내가 공사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서 네가 이제 너의 그 청에 응하지 못했구나. 마음을 풀어주신 거죠. 마음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변명까지 하시면서. 그리고 네. 해명. 변명은 좀 그렇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면서 설명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을 시키고 납득을 시켰어요. 곧 자식의 병을 고쳐 주시니 즉시 바람이 다시 일어난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이런 거 보면. 자식의 병을 고쳐줬어야 돼요. 고쳐주지 않으면 원이 안 풀리니까 고쳐주고 나서 한 사람의 원한이 능히 천지 기운을 막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우리 민족을 보통 한민족이면서 한의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네. 한자가 다르죠. 네. 한과 한. 그 한은 어떻게 쓰죠? 우리가 원환이라고 할 때요. 그 한이라는 것이 마음 신자에다 옆에는 간방을 나타내는 간방.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통 간방 민족의 마음이다. 그게 이제 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간방은 이제 이 역철학에서 얘기하는 게 있죠. 예, 간방은 이제 동북방을 얘기하는데 팔방위를 그러니까 이제 8개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놓게 되는데 그 중에 간방을 이제 우리 나라가 이제 간방에 속하거든요. 동북방. 그리고 이제 이 일본이 손사방이라 해가지고 그쪽 이제 동남방에 속하고 그래서 이제 동북방이라고 하는 간방에서 이제 간방이 이제 동북방이기 때문에 하루가 시작하는 때 새벽 시간대. 그래서 이제 이곳이 어떤 광명의 어떤 그런 기운이 저장이 돼 있고 여기 어떤 그 새로운 생명력이 이제 새로 용성시키는 데라서 그러니까 어떤 씨앗이 맺어가지고 겨울을 지난 상태에서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끝과 시작이 여기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느님 말씀이 옛날부터 성은호관이라 해가지고 모든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저 울산 저쪽에 가면은 이제 쭉 그 간에 그 동쪽으로 이렇게 쭉 뻗은 기운이 끝나는 곳이라 그래서 간절곶. 간절곶이 이제 해돋이의 명소잖아요. 그래서 그 포항 그 위쪽에 뭐 또 있고 그다음에 그쪽에 이제 간절곶이 있는데 보통은 거기에서 이제 간절곶 가보셨나요? 가보시면 큰 우체통이 있어요. 러브레터 이렇게 전하고 뭐 이런 곳인데 거기서 전해 보셨나요? 아니요. 저도 그거부터 묻게 되지. 근데 그 간절이란 말이 간절하다라고 할 때 그 간절 한자가 아니에요. 근데 보통은 그걸로 해석해가지고 거기는 다 꾸며놨더라고요. 근데 보통 퍼닝으로 하는 거죠. 네. 간이 끊긴다라는 끊길 절자 해가지고 간이라고 하는 간방이 끊긴다라는 뜻이거든요. 간방 기운이 여기서 이렇게 맺혀지니까 이게 간방 기운이 좋은 기운이거든요. 이게 일본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끝 이렇게 그 지명에다가 박아놓은 선인들이 그렇게 박아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민족을 간의 마음을 간직한 민족해서 간의 마음을 품은 민족해서 한민족이라 하는데 근데 이게 한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한을 많이 품은 뭐 이런 뜻이기도 하고 우리 민족이 또 이제 아리랑이라는 노래도 이제 한의 노래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참 한이라는 게 이렇게 어떤 뭐 외부로부터 당하기도 하고 원한을 또 이렇게 풀기도 하는데 그건 뭐 저희들이 나중에 한번 자세히 한번 풀겠지만 이 영화 자체가 한을 이렇게 뭐 원한이죠. 네, 원한인데 사실은 한이라는 말 자체가 저도 잘 몰랐는데 우리 고유 용어로 등재된 게 몇 개가 있잖아요. 온돌, 김치 뭐 이런 거 등재돼 있는데 한이 또 그렇게 세상에 알려져 있어요. HAN 한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구글에서 검색을 해도 맨 처음에 나옵니다. 위키피디아 한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한 기자입니다. 네. 이게 한국의 정서라는 거예요. 한국의 어떤 마음인데 고통스러워하는 마음. 뭐 그래서 이걸 표현하자면은 뭐 헤이트리드, 디스라이크, 뭐 여러 가지 비터니스,
예, 쓰라림 뭐 이런 걸 가지고 단어를 쓰는데 마땅한 말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인상 깊게 봤던 게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그때 뉴욕 타임즈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노무현 대통령 has 한이라고 나왔어요. 한을 맺히고 돌아가셨다. 한국을 좀 아는 거네. 네, 한이 맺혔다. 그걸 아는 거죠. 그 전후 상황을 아는 거죠. 어떻게 해서 한이 맺혔는지. 그런 걸 보면은 이게 한이라는 게 그런 정서로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원한이라고 하면 이게 원한이 우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게 사고 나서 죽고 뭐 전쟁 나가서 죽고 뭐 하다 보면은 다 한 맺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원한이라고 해서 원자까지 붙이면 이제 그런 어떤 복수의 의미나 뭐 이런 게 생각나고 하는데 어벤져스도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한만 딱 하면 이게 복수의 의미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에너지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 인류 문명을 이 가을로 인도하는 그런 어떤 대표적인 그런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건 좀 마무리 짓고요. 해원에 대한 문제를 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해원. 네. 이 영화는 결국은 결론 해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풀해자. 네. 원한할 때 한자. 원한을 풀게 해주는 이제 물론 안 나타나지만 어쨌든 하루라는 어떤 아들의 역할. 네. 존재감이 굉장히 큰 거예요. 3명을 시간 속에 가둔고 나서 결국 풀게 만드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명대사가 나오죠. 네. 우리 뭐 나비님이 제일 영화를 잘 보셨으니까 요걸 좀 간단히. 네가 나였으면. 네가 나였으면. 김명민이 막 빌어요. 차라리 나를 죽여라. 내 딸은 살려달라. 그냥 나를 죽이면 되지 않냐. 근데 너도 그래서 김명민이 막 화가 나니까 막 그러거든요. 너도 내 입장이었으면 너도 똑같이 네 아들을 살리려고 하지 않았겠냐. 아비된 도리로 내가 어쩔 수 없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유재명이 그래 이해한다. 내가 너였으면 나도 똑같이 내 아들을 살렸겠지. 근데 네가 나였으면 너는 복수하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김명민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도 못하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지금 역사라고 하는 것이 서로가 자기 입장에서만 지금 생각을 하는 게 나 위주의 어떤 이게 상생이 아니라 상극의 어떤 그런 마음을 사실 가지고 자기만의 어떤 그런 거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왔던 거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누구나 지금 사실 원한을 맺는 거거든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남을 짓밟은 어떤 적자생존, 야국강식의 어떤 세상이 펼쳐진 건데, 근데 지금 이제 하루라는 영화는 시간이 반복이잖아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원한을 맺고 우리가 살아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받은 만큼 갚아주는 이것이 이제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사실 이게 이제 옛날 법전으로까지 됐잖아요. 함부라 법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근데 용서라고 하는 개념이 후대에 이제 용서가 더 커지면서 용서를 하자. 이런 쪽으로 된 건데, 이 하루라는 영화는 사실은 하루라는 시간이 반복이 되면서 해원도 하고 용서도 하고 이런 설정이 되지만은 인류 역사라는 것은 꾸준하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은 그거를 풀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 방법이라는 것이 있어야지 풀린다는 건데, 지금까지는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해왔던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 해원풀이, 한풀이, 살풀이, 이런 걸 통해서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돌아가신 분들을 해서 이제 뭐 좋은 거, 이렇게, 제사 지낼 때도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생전에 먹어보지 못한 거 드시라고 올리기도 하고, 이런 거, 천도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근데 그것을 풀어주는 것도 뭐냐면은 이분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영혼이 계시고 그분이 어떤 그런 걸 내가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풀을 수 있는 거지. 뭐 그분 죽었으면 끝났다. 다 죽으면 끝나는 그렇죠. 건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거조차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문제에서 이 영혼에 관한 문제가 계속 처음부터 대두되긴 했지만은 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해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원한이 풀어지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이 죽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계속 가지고서 시공간 속에 사는 것 좀 다른 시공간일 뿐이지 그래서 살면서 계속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걸 풀어주는 방법,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거죠. 현실적으로 진짜 막장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하루라는 아이가 시간을 돌릴 수 있는 타임루프에 능력이 있다면 아빠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수를 여러 번 하기 위해서 타임루프를 돌렸을 와, 야 이거는 굉장한 해석인데. 와, 나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 여러 번 이 사람들 죽이기 위해서 돌렸겠지. 와, 이거는 이건 굉장히 그럴 듯한 개연성이 많은.
그 감독도 생각 못했을 것 같은데 이런 거는. 네. 그게 너무 잔인한 설정이니까 그렇게는 안 했겠지만 원한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예. 살아있는 아빠가 용서해줬다고 죽은 오늘 내가- MVP인데. 그 아빠의 반전이네 그러면은. 하루는 계속 죽여라 아빠가. 근데 죽여라 했는데. 이게 이제 용서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그래서 그러니까 당한 당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당한 당사자가 있고 그 당한 당사자의 주변 인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아빠 하루같이 당한 거고 아빠는 그 주변 인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용서라고 하는 것을 하루라고 하는 당한 사람이 용서를 하느냐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러면은 그 주변에 관계된 아버지라든가 누구의 가족들이라든가 누군가가 용서를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저희 예전에 봤던 그 신문기사 중에 하나 뭐가 있었냐면은 어린애가 이제 아파트에서 이제 화분 뭐 애들 장난 삼아 던잖아요. 그러니까 뭐 고양이 아주 맞추고 그런 게 있었는데, 예.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돌을 던진 거예요. 근데 높은 데 던지니까 내려오면 가속도 붙으니까 지나간 사람이 머리 맞고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장이야 가장. 가장인데 갑자기 이제 죽었으니까 이 집안이 쑥대밭이 된 거죠. 그때 이제 그 가장의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이제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고심고심하다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용서한다. 그 아이를 용서한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장의 아버지, 이게 사실은 주변 인물이라거든요. 그분은 용서를 했어. 근데 죽은 사람이 만약에 용서를 못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럼 당사자가 용서를 안 했는데. 근데 그죠. 당사자는 용서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만약에 어린애라든가 어린애 부모는 그쵸 용서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끝난단 말이죠. 근데 당사자는 용서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당사자가 결국은 척신이 돼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척신이 돼서 그거를 갚기 위해서 계속 해원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을 누가 그러니까 누가 할 거냐의 문제도 있고 용서만 하면 끝나는 거냐라는 문제도 사실 존재하는 거거든요. 옛날에 이제 그 어떤 스님이 하셨던 말 중에 이 대못을 가지고 벽에다 박았단 말이에요. 네. 박았으면은 그 상처가 사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못을 빼면은 끝난다 생각하는데 그 못이 박혔던 자국의 그 자국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영원히 남아 있죠. 예, 그러니까 이건 남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풀 수 있는 방법, 이 자국도 없애는 방법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 해원이라는 거를 그래서 상님께서 천중사를 통해서 사실 해원을 그래서 하시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인류 역사 5만 년을 한번 정리하시는 거거든요. 5만 년 역사를 이렇게 해원 도수를 이렇게 풀어놓으시기 위해서 그러려면 5만 년 정리하려면 이게 1, 2년으로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서양식의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그냥 띵 하면은 그냥 바로 좋은 세상이 열리는데 이렇게 되면 그건 인류 역사라는 건 로봇의 역사일 뿐이고 그렇죠. 그야말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노예의 역사일 뿐이고 하느님이 하라고 하면 되나 네. 그런 그래서 문제도 있죠. 상제님께서는 이 천상에서 이제 마테오르시 신부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하소연을 들으시고 모든 신명들에게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계획도 잡으시면서 100년 이상의 이렇게 천지공사를 해서 해원으로 이렇게 크게 한번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3차 세계대전과 전 인류의 역사를 한 100년 이상 이렇게 크게 번론을 내면서 해원을 하도록 하고 싶으면 한번 다 해봐라. 복수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또 하나 이제 크게 보면 용서할 수 있으면 용서도 하고 이렇게 벌려놓으신 거죠. 그것을 천지공사라는 거대한 공사로 이렇게 봐놓으신 게 이게 상제님 질에 이제 가장 중요한 면이 되고요. 근데 이제 당사자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용서를 했어요. 근데 그 죄는 그러면 사라진 거냐? 절대 안 사라진다는 거죠. 이제 그 죄는 죄값대로 또 받는 거다. 용서를 했으니까 이제 시작은 된 거죠. 이제 어떤 풀릴 수 있는 복잡하게 얽히는 실타래가 풀릴 수 있는 그런 시작은 된 거고 또 이제 여기서 뭐 저희들이 다룬 건 잘 없었지만 나중에 이제 다루겠지만요. 인류 역사의 원한의 시조를 이제 단주로 보셨는데요. 이 윤임금 시절부터 복잡한 실타래에서 가장 크고 이제 이런 어떤 그 인륜적이면서 그런 것들을 원한의 시조를 단주의 것으로 보고 그 이렇게 실타래 그 하나 삐져나온 요거부터 시작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지금 크게 뭐 덕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당사자의 용서 이거에 대해서 저는 진짜 가장 충격적인 걸로 다가온 게 영화 밀양. 근데 좀 전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영화 밀양도 좀 더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그 어머니가 용서하려고 간 거잖아요. 자, 그래서 더 깊이 봐야지. 그 영화 밀양에서 보면은 주인공이 이제 전도연인데요. 네. 아들을 유괴하고 살해한 그 가해자를 용서하겠다고 교도소로 가죠. 네. 그 교도소로 가서 그 가해자를 만나 보니까 그 가해자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미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면서 피해자 앞에서도 부끄럼 없는 모습을 거의 보여주는 부처님 거예요. 미소를 짓더라고요. 그렇죠. 부처님 미소야. 이거 딱 깨달은 봤는데. 자예요. 어. 벌써 이미 용서를 해탈했어.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이제 전도연이 이제 아연실색하는 거죠. 용서?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용서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거짓말이야. 절규하는 거짓말이야. 네. 거짓말이야. 그 노래도 나오죠, 교회에서. 연기를 잘했던 이때가 진짜 연기가 진짜 무르익었던 것 같아요. 음. 어쨌든 여기서 보면은 이 어머니가 용서를 하러 갔어요. 네. 근데 어머니가 용서하기도 전에 이미 용서를 받았다. 당사자 사실은 지금 보면은 당사자가 아니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어머니도. 자체의 원한도 네. 있는 거죠. 엄마 그렇지. 자체의 원한도 있고 그 이상의 원한이 있는 아이의 거죠. 원한도 그렇죠. 있는 거고. 근데 어머니는 용서를 해주려고 했는데 네. 이미 용서를 받았다고 하니까 이제 미쳐버리는 거죠. 음.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용서와 그런 어떤 실제 원한의 문제가 이게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허망한 건지 이런 거 보면 선천 종교의 한계. 구원론에 음. 대해서 정말 진짜 처절한 비판이 여기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번에 이제 최근에도 이제 사건이 있었는데 위안부 문제 아, 응, 합의를 저도 그 했다고 얘기를 그랬잖아요. 하는데. 당사자는 놔두고 당사자의 아니, 위안부 그 할머니는 용서한 적이 없거든. 진정한 용서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10억엔을 받고 이미 용서를 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용서는 이제 합의가 불가역적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더 이상 바꿀 수 없다. 이게 마지막이야. 마지막이니까 이제 끝났어. 알아서 풀어. 네, 그런 거죠. 사실은 누구하고 어떤 원한이 있어도 그거 가지고 야 여기까지 돈 딱 주고 여기까지 끝. 내가 미안하다고 했으니까 어. 됐지? 음. 끝난 거야? 이젠 없는 거야. 어. 퉁치는 거야. 어. 이런 거예요. 해. 예. 그게 원한의 상처가 그렇게 깊은데 과연 이런 걸로 끝날 수가 있는 거냐. 이거는 뭐 인간의 그런 어떤 원한 문제라든지 인간의 정서 모든 것을 잘못 판단한 것이죠. 이게 이제 국가에서. 그래서 그 상제님께서는 이제 이런 그 원한을 해소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가기 위해서 천주공사 아까 얘기도 했지만 이제 개개인으로 들어갔을 때 불교나 이런 기존 종교 세계는 천도식과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한자도 다르고요. 그래서 증산도의 세계는 천도식은 조상님 전체 8선조까지를 그 원한을 해소시키면서 상제님 도문, 하나님 도문으로 이렇게 인도에서 천지를 하도록 하는 천도식의 문제로 이 원한을 크게 공적으로 좀 천지 차원으로 이렇게 인류를 건져 살리는 방향으로 돌리셨고 더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태울주를 일금으로 인해서 그것을 좀 이렇게 그 신명들의 그 기운을 던져주면서 그 원한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만드는 걸로 또 이렇게 많은 방법으로 이렇게 상제님께서는 해원 도수를 이렇게 보셨어요. 이 해원이야말로 정말 상제님 진리에서 위대한 기존 종교에 절대 이렇게 어떻게 방법을 찾을 수 없는 성자들이 어떻게 건드려 볼 수 없는 위대한 이념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뭐 해원 이전에 인류가 갖고 있는 그 문제가 뭐냐, 문제의 근원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원한으로 받느냐 이거죠. 인류가 갖고 있는 문제가 도대체 뭐냐라고 진단을 못한 거죠. 진단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 진단이 뭐냐면 그냥 사랑을 하라, 자비를 베풀어라라고 한쪽 뺨 하면 때리면 이쪽도 때려라. 네, 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자. 사람들은 전쟁에서 죽고 여성이라서 차별받아서 죽고 낙태하러 죽고 뭐 혁명을 하다가 이제 구족이 멸하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맺힌 것은 원한이라고 하는 것이 맺혀서 죽었거든요. 고통받고 죽고 그런 문제들이 아까 상제님 말씀에 한 사람의 원한도 천지 기운을 막는다라고 했는데 이 수억 조의 지금까지 5만 년 동안의 그 원한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상제님 말씀처럼 그게 공자가 하지도 못했고 석가가 하지도 못했고 예수도 그 원한을 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 성구 예. 공자가 알고 하였으나 원망자가 있고 석가가 알고 하였으나 원억의 고를 풀지 못하였거늘. 이런 말씀을 하셨죠. 원억의 고. 딱 이 영화를 보고 생각났던 것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버지가 진짜 돌아가서 이제 죽은 원한 맺힌 신이 됐다라고 하면은 딱 맞는 게 뭐냐면 참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상제의 말씀이 뭐가 있냐면 세상의 모든 참사가 척신이 행하는 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척신이라고 하는 보복하려고 하는 원한이 맺혀서 보복하려고 하는 신인데 모든 참사 이런 교통사고 같은 거 이 영화에서 이제 나는 것이 하나의 교통사고잖아요. 네. 이 교통사고라는 것이 척신이 행하는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어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참사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거의 뒷면을 그 이면을 우리가 상제님 말씀으로나마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뭐 졸음운전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그 안에는
이제 이런 척신에 행하는 바가 있다. 그래서 단순히 뭐 내가 착하게 살았고 우리 집안이 착하게 살았고 그런 문제를 넘어서서 지금은 선천 5만 년을 마무리하는 시간대에 와 있기 때문에 상제님께서 이런 말씀 있죠.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의 전란이 그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움으로 이제 이 상극의 운을 끝맺으려 함에 큰 화액이 함께 일어나서 인간 세상이 멸망당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그냥 뭐 1대1로 원한을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인간 세상이 멸망당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한편 표현으로는 우주가 무너져 내린다는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류의 존재를 위협하는 문제로 대두가 됐다는 거죠. 이 원한의 문제가. 근데 선천의 많은 성자나 종교에서 이 문제를 해결을 못했는데 상대님께서 이거를 제일 첫머리로 언급을 하셨잖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주목할 만한 그 이야기지 않나. 지난 팟캐스트에서는 여러 번 그 원한 문제가 나올 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낙태아들의 원한과 역신들 얘기했는데요. 그렇죠. 오늘은 그 역신 얘기 좀 잠깐 하면서 이제 마무리 단계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신앙 초기 때 역신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역신이 뭐지? 예, 이렇게 했는데 역신은 이제 사실은 이게 그 정권 입장이나 그 왕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반역을 해서 한 거지만 그런 이유는 실제 이제 백성을 위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했더니 이게 잘못된 걸 바로잡으려 예를 들어서 뭐 폭군이다. 네. 뭐 이랬을 때 이걸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진짜 막 탐관오리들이 들끓고 백성들이 피를 빨아먹는 이런 부패한 뭐 그럴 때 이제 분연이 일어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었죠.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잡혀서 실패를 했을 경우 정말 참혹하게 그냥 단순히 본인이 죽는 게 아니라 흔히들 구족이 멸한다. 이 구족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족이 이렇게 자기 당대 뭐 자손 위 뭐 네. 전부 해당하는 거죠. 구족 위에 4대. 위에 4대. 본인 그리고 밑에 4대. 많으면 수백 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수백 명. 예, 수백 명이. 그러니까 멸이라는 거는 거의 죽거나 노비가 된다. 그렇죠. 그죠? 아들은 다 죽이고 딸은 다 노비로 파는. 그래서 그렇구나. 대를 못 잇게 끊어버리는. 그러니까 진짜 이건 참혹한 거거든요. 네. 근데 어찌됐든 좋은 뜻으로 이렇게 그 시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난 경우도 꽤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죽었을 경우 이제 역신이 된다는 거지. 역신. 이 역신이야말로 뭐 낙태아들의 버금가는 게 더 훨씬 더 큰. 왜냐하면 구족을 멸했으니까. 혼자 죽는 게 아니라 그 가족 뭐 다 죽으니까. 그리고 이분들은 약간 행동력도 있잖아요. 살아생전에 그런 걸 해봤으니까. 그리고 이제 다 알았어.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았고 그렇죠. 해볼만 했었고 근데 실패했어. 물론 이제 역신은 역적을 하려고 하는 사람 중에 나쁜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좋은 뜻도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역신들은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다. 이 세상에서. 누구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근데 신앙 초기 때 좀 고등학교 때 이 손구를 보고 정말 놀랐는데 그들을 미워하여 역적놈이라 평하고 일상욕에서 모든 죄악의 머리로 일컬으니 어찌 원통지 않겠느냐. 이 도전 손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역신을 만물 가운데 시비가 없는 별자리로 붙여 보내느니라. 하늘도 명천과 노천의 시비가 있고 땅도 후박의 시비가 있고 날도 수한의 시비가 있고 때도 한서의 시비가 있으나 오직 성수, 이게 별자리에는 그런 시비가 없느니라. 지금 최근에는 굉장히 많은 뭐 영화들이 이제 다른 외계 별자리를 개척하는 SF물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되게 새로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 기준과 이런 거 뭘 새로 만들 수 있어. 정말 희망에 넘쳐. 그런 영화들을 보면 뭐든지 할 수 있고 모든 게 잘못될 수 있어. 근데 이제 모든 역신을 만물 가운데 시비가 없는. 그러니까 새로운 별자리라는 거는 이제 막 태어난 어떤 태양계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다. 그쪽에 개척하는 외계 문명을 이제 포함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니 상제님씨가 이렇게 이제 스케일이 여기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개척하면서 역신들의 이제 원한을 이제 어떻게 보면 치유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해소시켜 나가는 그런 이제 상당한 시간과 그런 게 필요하면서 가지 않을까.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자, 정말 역신의 그 원한이라고 하는 건 풀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걸 지구상에는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시비 자체가 없는 곳으로 보내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야, 이게 풀릴 수 있는 원한과 풀 수 없는 원한이 있다. 네, 풀리지 그렇죠. 않는 원한 중에 역신의 문제가 있는 거죠. 뭐 대승적으로 이제 역신들 중에서도 이제 천주공사에 쓰신 인물들도 있고 있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역적놈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니까 이게 진짜 원통하다는 겁니다. 그냥 원기가 된 것도 원통한데 사람들이 그들을 미워해서 역적놈이라고 평하여 일상 용어에서 이걸 쓰니까 신명들은 다 들으니까. 네, 그걸 듣고 이 역적놈의 새끼 뭐 그러면 이제 방금 내 얘기했어?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원통한 거죠. 그렇습니다. 상제님 말씀에 이제 그 회원이 왜 필요하냐 이제 역신 관련된 말씀 하나 있는데 이제 동학을 말씀하세요. 이제 동학에서 우리가 이제 수십만 명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분들 사실은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한 어떤 조선 조정에서 보면은 이제 역적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분들이 그 원통에 죽었는데 그 상제님 말씀에는 이 원통한 원기가 우주간에 나부거린다. 원래 동학은 보국 안면을 주창하였으나 때가 때인 만큼 이렇게 그 일이 만으로 불량하고 겉으로만 꾸며대는 일이 되고 마는다니 다만 후천 일을 부르짖었음에 지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때 그릇 죽은 자가 수만 명이니 그 신명들을 해원시켜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거죠. 후천에 역도에 걸려 반역과 화란이 자주 일어나 정사를 못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후천에까지 영향을 네, 그렇죠. 후천에까지 우리가 이제 후천하면은 그 지상 뭐 이렇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지상 천국이고 그리고 극락세계, 대동세계가 사실은 이 지상에 열린 건데 그런 세계가 사람들이 열리면 좋은 걸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게 풀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때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 세상이 똑같이 선천하고 이렇게 똑같이 계속 반란과 화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시간대 바뀌어도. 그러니까 이 문제가 끝나지 않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시간에서 간이라고 하는 데를 지나서 후천이 열렸는데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좋은 자체가. 세상이 오지 못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거를 그래서 상님께서는 그래서 이 해원의 문제를 이 모든 화평의 원동력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예, 하여튼 뭐 이게 그 엄청난 이제 그 문제로 이제 깊이로 이제 이야기를 해봤고요. 자, 이제 이런 그 하루를 영화를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꽤 생각보다 길어졌네요. 태상정도사님 말씀으로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안우산 태상정도사님께서 그 이렇게 예전에 이제 기자 인터뷰를 할 때 하셨던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기자가 뭐 상생 뭐 요즘 뭐 상생은 일상화 됐으니까 기업도 상생, 정부도 상생, CF에서도 상생, 다 연예인도 상생을 찾으니까. 근데 상생이라는 말의 원조가 이제 상제님 진리예요. 상제님 말씀으로부터 탄생을 했고 대중화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영화의 낭만 닥터 예, 한석규 나오는 영화에 저 드라마죠. 네. 거기 보면 이제 좀 딱똑한 이제 의사가 나오면서 한석규 보고 뭐 서로 상생합시다. 뭐 꼭 먹고 알 먹고 하는 거지 뭐 이렇게 하니까 한석규가 뭐라 하냐면 야, 너 상생의 뜻이 뭔지는 알고 얘기하는 거냐. 꼭 먹고 알까지 낼름 쳐먹으면 그게 멸종이지. 굉장히 크게 와닿더라고요. 멸종이지. 그 대사를 누가 썼나 모르겠는데 멸종이지. 상생이냐? 상생의 뜻이나 아냐?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그 태상정도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상생, 세상 사람들이 다 상생 찾고 있는데 상생이란 말은 실제로 태상정도사님 말씀 하늘과 땅,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득한 원망이 사라질 때 그제서야 가능한 거다. 이거는 이러려면 그냥 단순히 용서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천지 자체에 이게 질서가 바뀌어야 된다. 네네. 이런 걸 이제 바탕에 깔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선천은 상극이 사비했지만 후천은 이제 상생이 주도하는 그 지축이 정립되면서 열리는 가을 세상이다. 완성된 세상, 열매를 맺는 세상이다. 근데 그런 그 인간의 문제뿐이 아니고 자연의 이게 시스템도 이제 바뀌어야지 같이 그 세상을 진짜로 열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가 이제 크게 와닿습니다. 네. 이 말씀으로 좀 마무리를 좀 해보고 싶은데 우리 박 가드님께서 또 뭔가를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요, 뭐 한참 뭐 마무리 멘트 한 마디씩 하지 않나요? 네, 하려고 했어요. 네네네.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이 영화가 영화 하루라는 것의 설정이 직업적인 설정이 한 사람은 의사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또 앰뷸런스를 운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 사람을 살리는 업을 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거나 뭔가 죄를 지으려고 한 것은 아닌데 그 죄로 들어간 거죠. 그쵸. 한 사람은 앰뷸런스를 하다가 이제 빗길에 이렇게 미끄러져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갔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시간이 늦어버려서 그 사람이 죽어버렸죠. 아들이 죽게 되는 상황이고 또 한 사람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딸을 구하기 위해서 그 심장 이식을 하고 다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도장을 찍고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죄를 짓게 된 겁니다.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착하게 살려고 했었는데 그 사람들도 죄가 생겼고 사실은 허물이 생긴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그 사람들은 잊어버렸다. 물론 의사는 희생과 봉사를 하면서 그것 때문에 3년간 희생과 봉사를 하려고 전장을 나다니면서 그걸 했지만 자기 그걸 숨겼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자신의 죄가 있으면 달게 받든지 아니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를 찾아갔어야 된다. 용서를 구하러. 그렇죠. 그 확인도 안 아버지가 한 거죠. 그렇죠. 택시 드라이버가 살아가지고 지금 3년 동안 이렇게 술 먹고 어디서 이렇게 있는데 문자만 교환하고. 그렇죠. 그 사람에게 잘못했다라고 그 사람에게 빌어야 되는데 봉사를 하면서 자기의 허물을 갖다가 이렇게 닦으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다이렉트로 그 원한을 맺은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이 사건이 이렇게 되면서 이 두 사람이 자신의 죄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는 거죠. 내가 이거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거를 허물을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정확하게 하자면은 그 한 사람은 그걸 용서를 빌었고 한 사람은 죽이려고 했죠. 죽이려고 하는 그 해결 방식이 젊으니까. 네, 틀리긴 했는데 어쨌거나 마지막에는 두 사람 다 이렇게 용서를 빌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제님 말씀에도 보면은 이제 허물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무엇을 입도를 하든 어디를 갔든 간에 이제 허물을 깨닫고 덕닦기에 힘쓰라. 자신의 허물을 항상 그 있는 듯이 해가지고 그 허물을 깨닫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없어도 있는 듯이.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떤 그게 잊어버려요, 사실은. 어떤 허물이 있고 죄를 졌어도 그걸 잊어버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다시 생각해서 그 용서를 빌고 용서가 되었으면 더 이상 생각하지 마라라는 또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예, 나비님도 뭐. 네, 저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박가드님이 다 말씀하셔가지고, 네, 그 가장 이 영화를 제가 추천했던 이유는 원한의 그런 미묘하고 복잡한 거를 등장인물이 몇 명 안 되잖아요. 그 인원의 인간 구조 속에서 정말 잘 표현한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피해자도 없고 가해자도 없는 그런 상황이 사실은 되거든요. 여기서 이 유재명이라는 인물이 복수에 성공을 했다. 그러면 이제 딸도 죽고 아내도 죽었다. 그럼 김명민도 미치고 저기도 미치겠죠. 그러면 다 지옥 속에 사는 상황으로 들어가면서 결국 그 김명민도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 유재명은 가해자가 되는 거고. 이런 복잡한 관계에서 사람들이 계속 치이고 치이면서 살아왔는데 결국은 아까도 이게 참 용서하기 힘들고 끌르기 어렵다고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걸 끌러야 하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끌을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하는데 상제님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많이 내려주셨어요. 아까 하셨던 말씀도 있고 항상 허물을 돌아보면서 덕닦기에 힘써서 사실은 스스로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하는 과정이 이제 태을주 수행과 함께 진리를 공부해 나가는 과정으로 내가 바로 서고 우리가 말하는 성인의 반열에 오르고 좀 더 이제 성숙한 인간이 되어서 그 극복해 나가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목을 좀 키워야 되겠다 하는 반성을 좀 했습니다. 한마디로 뭐 진리를 만나지 않으면 궁극적인 해원은 아니다. 네. 이게 끝에 가서 생각이 나네요. 이게 진짜 그렇게 죽었으면 원한이 축적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원한이 원한을 낳고 곱하기 원한이 원한을 낳아서 그게 점점 더 커지는 그 피로 씻는 구조였어요. 거죠.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네네네. 왜 독 선생님 마무리 멘트 부담됩니다. 한 줄로 평? 저는 뭐 이런 류의 영화가 시간이 이제 막 아까 타임 슬립 타임 루프 워프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영화가 나온다는 건 사람들이 이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를 그러니까 시간은 한번 흘러가고 마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시간이 반복되면서 자기 어떤 그 잘못했던 거, 자기가 이루고 싶었던 거, 이제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거를 반성하고 이제 해결하고 싶고, 그리고 이루지 못한 게 있으면 이루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어떤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지금. 그러면서 이런 영화들이 자꾸만 나온다 생각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타임 루프가 돼가지고 여기서는 해원을 했는데, 그리고 어떤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걸 했는데 실제 역사에서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한번 지나가면 끝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원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 자기의 꿈을 이룰 것이냐라는 문제를 결국은
지켜봐야 된다, 돌이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상장님 말씀에는 이제 무척 잘 산다고 이른다. 우리 이제 무척 잘한다, 무척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이 바로 척이 없어야지 잘 산다는 말이다. 척을 짚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척의 문제, 무척이라고 하는 건 이미 척이 쌓였으면 척을 끌어야 되는 거고, 네. 그렇죠? 척을 앞으로 짓지 말아야 되는 거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건데 바로 여기서 이제 이 척신의 문제라든가 해원의 문제 그리고 그 척신과 대비된 조상신의 또 문제가 있단 말이죠. 이제 자손을 지키려고 하고 척신으로부터.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이제 행동을 할 때 어떤 자기 꿈들일 수 있고 해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상제님 진리를 더 좀 만날 수 있고 공부하셔가지고 이런 모든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상제님 진리로서 이렇게 다시금 태어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너무 좋네요. 그래서 이제 도를 닦아서 수행을 해서 이 영권을 강화해서 이 영력, 신권을 얻어서 조상님으로부터 얻고 태울주 주문 수행으로부터 얻어서 이게 신도와 인간이 이게 일체가 돼서 진짜 일꾼으로서 천지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일꾼으로 이제 거듭나려면 이렇게 이제 얻어야 되지 않을까. 신교를 얻어서 그런 힘을 발휘하고 이 도력을 써야 되지. 다른 게 무슨 초능력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인사의 능력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하루를 피곤하게 어쨌든 바쁘게 지내고 나서 이제 잠자리에서 이불을 딱 덮을 때 나는 오늘 하루를 정말 값지게 살았는가. 뭐 이거에 대해서 한번 하루라는 영화 제목에서 한번 반성도 해보면서 내일 하루, 오늘 하루 그리고 뭐 이렇게 열심히 한번 살아보는 열일하면서 됐으면 좋겠고요. 영화 하루 한번 꼭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진리자판기 하루 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